만날 남자가 이런 부분을 갖고 있다면 놓치면 안 됩니다. 우현 씨가 탄력 근무제일 확률이 있어. 이거 뭐 병신들인가? 잠이 보약입니다. 그리고 문자 절대 보내지 마. 지금 컨디션이 똥망인데 어쩌라 살짝 새끼가 있는 분이 아닌가. 우현 씨가 아직 배가 불러. 지금 뭐라도 뱉어내야 돼. 우열아. 이 정도면 듣는 걸 포기하자. 약간의 확신을 갖고 보냈던 것 같아요. 이 니트의 의미를 둔 거잖아요. 규리 씨가 그럴 수가 있는 게 이런 표현을 보통 여자들은 더 감동적이고 진심일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특정 남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마음 쓰면 안 돼요. 모든 남자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는요. 여우과 혹은 하남자과 이렇게 둘이 저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숨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가 좋아한다고 했던 그 니트야. 오늘 입었어. 네가 좋아했던 음악이야. 한번 들어봤어. 막 이런 것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나마 이게 너 때문에 한 거라고 말이라도 해주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요. 행동만 하고 조용하게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우과인 경우는 아직 확실하지 않고 어장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남자과는 찌질하게 그냥 속 시원하게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저딴 식으로 하고 여자가 알아주길 기다리는 그런 남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후자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이 타입이 아닌 이상 웬만한 여자들은 이런 사람 만나면 이제 대가리가 깨지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말 말고 이런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은 여자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좀 테토력 있는 여자분들이 이런 거 귀엽다고 다가갔다가 이제 진지하게 사귀면 대가리 깨집니다. 이런 극단적인 예시가 있는데 나는 솔로에서 테토녀 애견남 특집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본인은 딱히 배려를 하지 않으면서 배려를 굉장히 원하는, 겨울왕국을 봤음에도 엘사보다는 안나에 꽂힌 그런 영철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약간 이런 하남자 타입이었는데 여경이었던 테토력 개쩌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남자분 뭔가 귀엽다고 다가갔다가 막 학을 떼고 돌아가신 분이 있었거든요.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한데요. 이런 남자분들이 저렇게 확실한 워딩보다는 이딴 막 우회적인 메시지 같은 걸 던지고 앉아있습니다. 이 하남자과는요, 여우과랑 다르게 나쁜 의도는 딱히 없어. 근데 그냥 거기까지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랑 살면 힘들어요. 자기의 행동에 책임감을 갖고 추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확률이 높아.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지 않게 막 두루뭉술 막 돌려돌려 얘기하시는 남자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인생의 전반에 다른 곳에는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뭐 깊은 관계로 가는 게 맞습니다. 보통 책임감과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누군가랑 같이 살 때 책임감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추진력도 없고 확실하지도 않으면 진짜 대가리가 깨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고민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남성분들 중에 내가 약간 여우과는 아닌데 하남자 거라서 저딴 식으로밖에 여자한테 표시를 못하고 언젠가 알아주겠지 하면서 막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하면 빨리 정신을 차리세요. 그렇게 해서 운 좋게 가끔씩 얻어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어차피 윤택한 연애생활 하기 힘듭니다. 안 보여요. 잘 모르겠어. 아 그래요? 저는 저번에도 말했는데 이 타이밍에서 왜 웃음이 새어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대방이 내가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 우열 씨는 유경 씨가 꽤나 잘 보이는 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웃냐고. 이러면 저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데이트하고 오니까 눈이 엄청 오네. 이쁜데 내일 출근 어떻게? 아 그렇네. 우열 씨는 티가 맞는 것 같아요. 다들 눈 예쁘다고 하는데 지금 바로 출근할 생각. 그래서 이런 여우과분들 은근히 로맨틱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귀면 볼 거 없어. 근데 이게 뭐 그럼 디스하는 거냐? 아니에요. 저도 저렇게 아름다운 눈을 보면 똑같이 생각합니다. 좋은데? 아휴, 유경 씨는 어려서 그렇다고 제가 이해를 어느 정도 하지만 너무 표정 관리랑 감정 컨트롤을 못해요. 이 지금 눈 속에서 사진 찍고 막 이런 거 보면 규리 씨한테 엄청 뻗대. 이게 규리 씨가 개인적으로 미워지고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거 어릴 때 빨리빨리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진짜로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랑 아예 잘 못 지내고 진짜로 미워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지금 현재 나는 솔로 31기에 경수라는 훈남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여자들의 엄청난 비이성적인 행동 때문에 지금 욕을 엄청 먹고 있거든요. 안 보신 분 꼭 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진짜 가관이에요. 이때까지 본 나는 솔로에서 이렇게까지 이상한 여자들을 본 적이 없어. 거기서 무슨 심술쟁이 골목대장 같은 옥순씨 수하에 두 명의 여자들, 독일 유학을 한 정숙과 약간 살짝 모자라 보이는 공기업 다니는 영숙씨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릴 때 자기 감정에 너무 빠져있던 걸 자아 성찰을 하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보지 못하고 자꾸 막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이렇게 조용하게 고집세게 살다가 30몇 살 먹으면 저렇게 됩니다.
물론 이 유경 씨랑은 너무 말도 안 되게 결이 다른 사람들이라서 약간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유경 씨가 이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여자는 어릴 때 자기 감정에 너무 빠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어린 여자들이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을 통해서 느끼는 나의 감정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게 뭐 사랑인지 도파민인지 승부욕인지 내 감정의 실체를 모르는 상태로 그 감정에만 너무 빠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아 내가 내 감정에 빠져서 이렇게 쿨하지 못하고 찌질하게 사람들한테 티내고 나 혼자 내 기분대로 막 분위기를 막 곱창내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깨달으면서 바뀌거든요. 근데 나는 솔로 저 사람들은 안 바뀌고 조용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미쳐있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사람 은근히 많아. 저렇게 우리가 집중 탐구해서 볼 일이 없을 뿐이죠. 그래서 내가 좀 진지하게 만날 여자가 나이도 먹고 사회생활도 했는데 저렇게 조용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빨리 알아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못 산다니까. 이거 문자 보내기 전 상황인 것 같은데 규리 씨 옆에 그렇게 앉은 것도 모자라 하트하고 사진도 찍고 있네요. 유경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아? 무서워. 왜 이렇게 챙겨줘? 근데 물론 우열 씨가 여기저기 되게 허슬링하는 느낌은 있지만 이런 편집은 조금 너무했다, 그쵸?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규리 씨가 안 보이면 가까이 붙으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이거는 안 챙겨주면 너무 이상한 거야. 무서워. 규리 씨 지금 뒤로 안 보이는 불꽃이 보이는 것 같아. 아니야, 오히려 너무 차가워서 어떤 감정도 없이 얼어버린 그런 느낌. 이게 머리가 젖은 걸 보니까 우열 씨가 막 옆에 앉고 막 하트 셀카 찍고 막 하고 나서 지금 안 온 거잖아. 규리 씨 타격이 상당할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데요. 규리 씨가 실망은 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우열 씨에 대한 마음을 접어버리고 이러기가 좀 애매한 게 오늘은 서로 공식적인 데이트를 한 날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의 일환으로 유경 씨한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규리 씨가 그 니트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문자 보냈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타이밍에는 그런 확인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분과 변수가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리 씨가 지금 우열 씨를 좋아하는 상황에서는 아, 오늘 나한테 문자를 안 보낼 이유가 있긴 있었다. 아, 그럼 다음에 봐야겠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괜히 오늘 내 패만 까이고 날린 거야. 어차피 오늘은 확인할 수 없는 날이었어요. 잘못 생각했습니다, 규리 씨. 그렇기 때문에 각자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밀당할 수 있는 명분이 있으면 그때는 직진 표시를 쉬어가라는 게 바로 이런 말입니다. 지금 규리 씨만 패가 까졌어요, 또. 아이고, 속상해라. 이게 패가 까지면 규리 씨 같은 성격은 더 움츠러들잖아. 그래서 안타깝다. 제가 만약에 유경 씨나 규리 씨처럼 패가 다 읽히는 사람의 여자라면 아싸리 저런 문자 같은 건 아예 그 사람한테 안 보내고 1대1로 만났을 때만 잘해주겠어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장난질 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포기가 안 돼? 그럼 이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1대1로 만났을 때만 양껏 잘해주겠어요. 밀당을 못하면 이렇게 그냥 구조적으로 이 시스템이라도 만들어서 문자는 그냥 안 보내는 게 어떤지. 그래서 분명히 막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자는 안 와. 그래서 우열 씨가 얘는 대체 뭐지? 하면서 그렇게라도 좀 밀당할 수 있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냥 개소리였습니다. 근데 저는 차라리 이렇게라도 할 것 같네요. 왜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진지한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해도 돼. 어차피 나한테 와서 왜 넌 나한테 문자는 안 보내냐? 이렇게 물어볼 건 아니잖아. 만약에 상대방이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내비쳐? 그럼 그때 가서 하면 되지 뭐. 만났을 때는 엄청 다정하게 재밌게 즐겁게 막 시간을 잘 보내. 그리고 문자 절대 보내지 마. 저라면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렇게는 당하고는 못 살아요. 그래. 이 규리가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지금 유경이 앞에까지 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판이네 지금. 규리 씨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거나 본인이 확신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을 때 되게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렵겠어. 내 옆자리도 앉아서 나를 챙기고 이렇게 다 했는데 문자가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화가 나. 좀 늦게 내려왔지. 아니야. 아니 심지어 늦었어. 약속을 해놓고 늦으면 어떡해. 이러면 이제 말뿐인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야. 백날 다정하게 모든 건 오케이 이랬는데 막 행동이 안 되면 우선 마이너스 50점. 학교까지 못 갈 것 같아. 왜? 유경이가 우열이를 기다리면서 조금 시간이 늦어졌는지 학교까지 나를 데려다주면 너가 늦을 것 같다. 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열 씨가 어떻게 실제로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열 씨는 규리 씨도 한번 라이드를 해줬고 유경 씨도 해주려고 하잖아요. 다른 여자 같은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이 두 여자의 리액션이 달라요. 규리 씨는 출퇴근 시간 중이지만 조금 더 가줬으면 좋겠다는 속내를 귀엽게라도 내비쳤잖아요.
그런데 유경이는 다릅니다. 오빠가 나 태워다 주고 가면 오빠가 늦을 것 같아.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둘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열 씨처럼 여러 여자에게 같은 데이트를 하는 남자들이 가끔씩 있어요. 우열 씨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상황에서 이 여자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막 이렇게 비교해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만 단적으로 두세 사람 정도를 비교할 때는 어떤 여자가 더 내 취향인지 고를 수가 있긴 하죠. 아니 그래서 괜찮아. 그래도 괜찮대. 같이 가주려고 한다. 왜 괜찮은 거야 근데? 지금 늦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거 벌써 보여주면 안 돼. 붙는 거 걱정 안 하고 그냥 먹겠다고 하던 사람은 유경 씨인데 유경 씨는 붓기가 하나도 없네 이거. 우열 씨만 무슨 호빵맨처럼 부어버렸어. 우열 씨가 확신의 애견남이긴 하다. 이 남자들이 저렇게 얼굴 부을 때 저렇게까지 여자들이 막 쌩얼 가리듯이 막 가려버리면 테토남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거시기합니다. 차라리 그냥 말도 안 되게 부은 얼굴을 그냥 당당하게 어때 나 이뻐? 이러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있는 남자가 차라리 멋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막 그렇게 못생기지도 않았는데 막 여자들처럼 막 쌩얼 막 가리고 막 이래버리면 조금 좀 없어 보여. 이게 제 개취입니다. 어제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알죠? 이거 한 번씩 여자들 이래본 적 있지 않습니까? 진짜 겁나 짜증날 때 진짜 말도 안 되게 화가 날 때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한다 이거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규리 씨가 안 그래도 문자가 안 온 것도 어이가 없는데 상당히 빵이 치였네. 나 같아도 그러겠어. 근데 이 표정이 우열 씨가 뭔지 모를 리가 없잖아. 지금 우열 씨도 안절부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거 카풀하는 거를 규리 씨가 알면 이거 뒤집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거기까지 하는데 12분 걸리고. 우열 씨가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얘기하기로 결정한 것 같네요. 이거 지금 규리 씨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뒷감당 가능한지 모르겠어. 이때까지 밸런스를 되게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걸 여기서 까버린다는 거는 무슨 생각이 있는 걸까요? 그때 영종도에서 규리 씨한테 일방적으로 잘해주는 모습 보였었잖아요. 근데 유경이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사람인데 규리는 그렇게까지 사이즈가 나오는 상황이 아닌데, 아니면 규리가 서원이랑 데이트를 했음에도 문자를 자기한테 보낸 걸로 봐서 이 정도 밀어도 된다고 생각한 건가? 이게 어떻게 될지 무섭습니다. 그래? 벌써 상관은 없거든. 또 상관이 없대요. 다 상관이 없어요. 잘린 거 아닐까요 혹시? 그래서 늦어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닐까? 하는 거 있어? 거기 내리면? 뭐야 이거? 너무 잔인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밸런스가 지금 무너지려고 그러는데 이거 왜 그러는 거야? 근데 나도 막 숨이 잘 안 쉬어져. 너무 이 공기가 너무 살얼음이에요. 해화역에서 버스를 보통 타니까. 해화역에서 버스를 탄다고 해서 검색해보니까 유경 씨 저랑 동문이네요. 저는 앞으로 유경 씨를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랄. 그래서 아까 학교 앞으로 찍고 역으로 찍고 막 이랬구나. 유경 씨가 무용가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내에서 수성관이라는 곳에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 진심 교문부터 한 20분 걸려요. 근데 그 교문까지 가는 길도 되게 좁고 힘들어. 그래서 거기를 유경아 여기서 내려. 오빠 갔다 올게.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문에 내려준다고 해도 겁나게 걷거나 학교 버스를 기다렸다가 타고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자가용을 타고 오면 맛이 안 나잖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인포메이션 드렸습니다. 오호 후배님 그렇게 웃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남의 고통에 지금 웃으면 안 돼. 본인 어제 그 착잡했던 기분을 생각해야지. 이거 뭐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건 알겠지만 좁게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다. 규리 씨가 좀 그 스탠스가 무서웠어. 규리 씨 흑화할 수 있겠는데요. 규리 씨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서 그래서 엊그저께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막 울기까지 했는데 그 상상이 지금 현실로 오늘 일어난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규리 씨가 좀 찬바람 좀 날려줘야 됩니다. 솔직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편안하네요. 어머. 근데 어제 데이트도 그렇고 이 둘이 같이 있는 거 보면 이 둘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리고 우열 씨도 은근히 유경 씨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누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 먹이를 균등하게 주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좋아하는 것 같은 건지 아니면 유경 씨 앞에서는 편하게 굴기 때문에 뭔가 둘이 잘 맞는다고 제가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규리 씨랑 같이 있을 때는 그냥 똥폼 잡고 그냥 그게 끝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둘이 어떤 티키타카가 없는데 유경 씨랑은 아니야. 유경 씨랑은 지금 장난도 치고 그냥 되게 자연스러워. 근데 이제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누나 부심이 있는 거 약간 정체성일 수도 있거든요. 저 나이 때 남자들한테. 우열 씨가 내 나이 또래보다 난 운전도 잘해. 난 내 나이 또래 애들보다 여유가 있어. 나는 누나 정도는 만나야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약간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서원 씨도 똑같이 누나를 만났다고 했는데 우열 씨한테서의 누나는 서원 씨한테서의 누나랑 약간 느낌이 다른 느낌. 서원 씨는 난 누나가 좋고 그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골라야지 이런 느낌이라면 우열 씨는 누나?
오케이 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우열 씨가 자기 그런 부심이 약간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방송 나왔는데 누나들이 많은데 지금 동생한테 끌려. 그 모습 인정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서원 씨는 확실히 누나 만나야 될 것 같거든요. 누나가 챙겨줘야 될 부분이 확실히 있어 보이고 그렇게 테토남 같은 모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나한테 어필할 요소가 되게 많아 보이고 근데 은근히 그릇이 크고 마인드가 되게 좋아. 이런 사람은 연하보다 연상이 맞아요. 왜냐면 연하가 서원 씨를 못 닮습니다. 근데 우열 씨는 여태까지 보이는 모습으로는 딱히 그렇게까지 보이진 않습니다. 그 나이 또래에 조금 치는 그런 느낌? 꼭 연상이 저 사람은 어울리겠다라는 그런 느낌은 솔직히 안 들어. 그리고 유경 씨랑 너무 알콩달콩 그 수준이 맞게 잘 어울려요. 이게 나쁜 의미로 수준이 맞다는 게 아니라 딱 그 나이 때 예쁘게 잘 어울려. 그래서 누나 안 만나도 될 것 같은데? 뭐 그럼 학교까지 가던가. 이게 아까 제가 말한 학교 위치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 학교까지 데려다 주면 오빠 가기 힘드니까 그냥 저기 대학로 같은 데서 내려줘라. 나는 그냥 버스 갈아타고 갈게.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나중 학교까지? 난 가능해. 진짜 회사를 잘린 게 아니라면 뭐 탄력 근무제 이런 거 하나 봐요. 근데 그런 거 아세요? 꼭 나쁜 의도로 그러는 건 아닌데 내가 출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데 못 선택하는 척 하는 거 알아요? 그게 약간 야근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짓인데요. 이게 내가 앞으로 새로운 일을 하거나 뭐 새로운 어떤 환경에 있을 때 내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유리할지도 모르고 안 정해져 있는 게 유리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 맘대로 출근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는 척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열 씨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열 씨가 그런 사람이라고 치면 지금 유경 씨 데려다 주면서도 오빠 괜찮아? 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들면서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어. 이 오빠 멋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규리 씨한테도 뭐 좀 일찍 일어나서 가는 거 저 괜찮아요 막 이랬잖아요. 다 괜찮다고 했잖아. 그 다 괜찮은 게 사실 늦게 출근해도 괜찮은 환경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척을 함으로써 내가 이 사람들한테 베푼 호의가 더 크게 느껴지게 하게끔 하는 그런 쓸데없는 꼼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악의로 하는 행동은 아니니까 그냥 잔머리적으로 그냥 쓰는 거니까. 뭐 우열 씨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저만 쓰레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하죠. 내가 뭐 일을 하거나 할 때 내 스케줄이 픽스되어 있고 언제 쉬는지 공개되어 있으면 누군가가 나한테 막 일적으로 부탁을 한다던가 누군가가 나한테 막 너 그때 쉬지 어디 가자 막 이런다던가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제 스케줄이 항상 뭔가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친하고 소중한 사람한테 그러진 않고요. 그냥 별로 안 친하고 그냥 일적으로 만난 사람이나 막 이런 사람들 막 이상한 막 부탁 같은 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씩. 그러면 이제 바로 칼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러면 또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의 그 부탁을 그럼 들어주려면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스케줄을 빼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와주는데 생생히 오질나게 될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나한테 뭔가를 부탁할 때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내 거를 캔슬하고 네 걸 도와준 게 되니까 나를 앞으로 함부로 만만하게 보고 뭐 해달라고 안 할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다른 뭐 거대한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의외로 누가 부탁하면 거절 못 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거절을 못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여튼간 제가 이렇게 쓰는 꼼수랑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열 씨가 나 일찍 일어나도 뭐 데려다 줄 수 있는데 하는 그 꺼드럭이 혹시 탄력 근무제에서 나왔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집니다. 이번 주에 영화 볼까? 헐, 이거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는데? 진짜로 이번 주에 영화 볼까? 이거는 상당히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면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말입니다. 이거는 브라운 니트 같은 거랑 조금 달라. 우열 씨가 미친 밸런스를 잡으려고 오늘 밤에 규리 씨한테 가서 뭐 프로포즈를 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유경 씨한테 꽤나 기울은 것 같은데 이거 밸런스를 언제 잡으려고 하는 거야? 벌써 무서워. 그래도 갑자기 이런 개꿀 상황이 닥친다면 정신을 부여잡고 빨리 날짜를 잡아야 됩니다. 찾아서 가면 있겠다. 극장을. 아니, 찾아서는 언제나 가면 있겠지. 그건 아는데 지금 right now 날짜를 박아야 된다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냥 성격이 털털하신 분이면 뭐 언제 잡아도 상관없는데 유경 씨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또 막 설레고 막 마음 졸였다가 막 난리 나잖아요. 이러면은 그냥 빨리 안개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가능한 이제 현실로 다 갖고 와야 됩니다. 아휴, 이거 안 한 것 같아요. 뭐 우열 씨가 나중에 다시 말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거는 저 양반 입에서 먼저 제안이 나왔을 때 바로 날짜를 박아야 됩니다. 지금 기쁨보다 앞서는 의심. 의심 좋아요. 근데 의심 나중에 하라고. 지금 현재는 날짜를 정하는데 신경을 쓰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유경 씨가 아직 배가 불러요. 지금 오빠랑 이렇게 같이 가고 하니까 이 와중에 막 또 감정이 빠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막 의심도 하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과거의 어떤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에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면 안 돼. 그래서 갔다가 프라이팬?
이게 정말 우열 씨가 유경 씨 편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규리 씨랑 대조적이에요. 규리 씨랑 이야기할 때는 진짜 그냥 서로 규리 씨도 이제 내송을 떨고 있어서 그런데 둘이 그냥 겁나 똥폰만 잡고 막 실질적인 대화 같은 거는 별로 안 한 느낌이었는데 이 둘은 소소하게 후라이팬 얘기도 하고 각 잡고 설렌 규리 씨와의 데이트보다는 설렘은 없어. 근데 이게 훨씬 가까운 느낌이야. 근데 응. 앞으로 같이 갈 거면 응. 훨씬 일찍 나와야겠다. 이게 우열 씨가 앞으로 계속 데려다 준다고 얘기를 한 걸까? 그런 걸까요? 그런 거 아닐 것 같은데. 우열 씨 성격에 그럴 사람이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유경 씨가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걸 그냥 얘기를 한 걸까요? 그러기엔 유경 씨도 되게 성격이 조심스러운데 이렇게 한다고? 근데 우열 씨가 먼저 했을 것 같지가 않은데. 그렇게까지 찜꽁 도장을 찍을 양반이 아닌데. 근데 우열 씨가 그러면 뭐 가타부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고 또 이제 애매모호하게 넘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뭐 약속을 한 거야? 아니야 뭐야? 그래서 오빠가 늦는 것도 내가 써 마음이 편하지 않지. 이런 말 잘했네. 귀엽잖아. 근데 우열 씨가 탄력 근무제일 확률이 있어. 마음이 편치 않을 필요 없어. 아, 학교도 아니고. 뭔가 편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까지 늦는 걸 싫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나? 이 문맥상으로 느껴지는 느낌은 우열 씨가 늦어도 괜찮아. 그 회화역까지 가자. 이렇게 했을 확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유경 씨가 아니 무슨 학교가 늦는 것도 아니고 일을 늦으면 어떡해. 이렇게 한 게 아닐까요? 근데 사실은 우열 씨는 늦게 가도 되는 거야. 그럼 오빠 고마워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학교도 아니고 돈을 받는 곳에 가서 늦으면 어떡해. 막 이렇게 되니까 우열 씨가 안 됐으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겠지. 먼저 이렇게 데려다 줄까라고 안 하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되니까 그냥 한 거겠지. 내가 설마 그렇게 째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 망상이었습니다. 갈게. 이런 거 보면 너무 귀엽다.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유경 씨한테 하는 저거는 개수작이 아니고 진짜인 것 같아. 뭔가 그 꺼드럭이 없어서 그런가? 동생이라서 꺼드럭을 안 해서 느껴지는 어떤 편안함이 있나 봐요. 여기서 또 규리 씨랑의 밸런스를 잡을 양반이라서 또 걱정스럽기는 한데 웬일로 지금까지는 유경 씨한테 되게 많이 기울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거 보면 원래 좀 우열 씨가 다정한 스타일이긴 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볼 일이냐고. 이거 막 갑자기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뭔가 그런 느낌을 안 받아들여줘. 그럴 수는 있어. 우열 씨가 확실히 조금 애매하게 행동하는 게 있긴 한데 근데 솔직히 일주일밖에 안 됐고 진짜 냉정하게 따지면 유경 씨가 너무 예민한 게 더 큰 탓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게 어려서 경험이 아직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안지도 서로 얼마 안 됐고 다수를 알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저 남자가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했고 나한테는 어떻게 했는지를 솔직히 너무 신경 써버리면 이게 좀먹습니다 나를. 왜냐면 어차피 이 사람이랑 사귈 거면요. 사귀고 나서도 그 사람은 저러고 뿔뿔거리면서 돌아다닐 사람이잖아. 그럼 그럴 때마다 힘들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뭐 밀당을 하던 뭐 그냥 무대뽀로 가던 결국 그 사람한테 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 사람이 그걸 매력으로 느끼면 어차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딴 여자한테 어떻게 했는지보다는 내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에 포커스를 우선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보인다면 그거에 막 진위 여부를 너무 목숨을 걸고 알아보는 것보다는 그냥 나가서 즐겨야 돼. 그래서 다른 여자들이랑 어떻게 되나를 너무 신경 쓰면 내가 주눅이 들어요. 근데 주눅이 들면 내 기세가 줄어들어. 기세가 줄어들면 내가 적극성이 없어지고 막 소심해져. 내가 소심해지면 내 매력이 안 나와. 그럼 나만 손해야. 그러니까 저는 연애든 뭐든 인간관계 전부 다 기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미국에 살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에 살면요.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무조건 사람들이랑 잘 지내지 않습니다. 언어를 더럽게 못해. 영어 단어를 나보다 반 토막밖에 몰라. 근데 진짜 친화적으로 친구 잘 만들고 사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바로 기세가 다릅니다. 바로 그 에너지가 달라요. 이게 해외 나와보시면 사람과 소통하는데 언어보다 중요한 건 기세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끼리 있으면 그 차이를 잘 느끼기가 어려워. 근데 이 기세가 정말 에브리띵입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 뭐 직장에서의 정치 싸움, 연애할 때 이럴 때 전부 기세예요. 근데 이 남자 하나하나에 주눅 들어있으면 내 기세가 사라져.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내 매력을 전부 보여줘야 뭐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막 매력도 보여주기 전에 막 주눅 들어가지고 막 찌그러져 있어. 그러면 기회가 없어요. 그냥 말만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거를 지금 막 심층 연구를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 진심이 100%면 영화 보러 가는 거고 80%면 안 갈 겁니까? 아니잖아. 갈 거잖아. 어차피 내 몸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 제가 솔로지옥에서 강조하던 말이 있었는데요. 바로 정치만 생물이 아니라 연애도 생물이다. 바로 이 말인데요.
연애도 생물이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별 생각이 없었어도 나랑 끝내주는 데이트를 하고 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딴 여자랑 되게 재밌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도 막상 그 여자가 헛발질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어차피 이 남자가 내 남자가 돼도 사회생활은 하면서 살아요. 모든 여자를 차단하면서 살진 않잖아. 그러면 그때마다 뭐 마음을 졸일 건가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저런 걸로 전전긍긍 하는 것보다 내 매력을 가능한 오해 없이 곡해 없이 맥스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졸귀네 진짜 서원이는. 어쩜 저렇게 뭔가 얼빵하고 구리게 하고 있는데도 괜찮을 수가 있는 거지? 정말 내면의 아름다움이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원. 아니 이게 실합니까? 70만 원 정도 예금해놨는데 3,000원의 이자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여전히 존재합니까? 제가 지난 10년간 저희 예금 통장에서 가끔 이자를 받을 때가 있었는데요. 50센트를 넘어본 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다가 뭐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서원 씨는 요리 전혀 못한 게 되게 의문이었잖아요. 왜냐면 성격을 봤을 때는 남한테 해먹이는 거 좋아할 타입인데 되게 살가운 아들일 것 같아서 엄마라도 도와줬을 것 같았는데 왜 음식을 못했는지 궁금했잖아요. 물론 어릴 때부터 일을 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뚝딱뚝딱 하는 남자는 진짜 센스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리를 하나도 안 가르쳐줘도 그냥 먹을만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죄다 센스 있는 사람이에요. 요리를 배워도 맛대가리 없게 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서원 씨는 너무 괜찮은 모습만 잔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어린 친구들이라서 어렸을 때는 내면을 보는 눈이 좀 적거나 자기 이상형 같은 사람한테 달려가는 법이기 때문에 서원 씨가 약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정말 희소한 사람이라니까. 이제 전설의 계란말이만 하면 돼. 이 요리하는 거에 쓸데없이 집요해서 죄송합니다만 계란도 저렇게 부딪혀서 깨잖아요. 근데 저게 뭐 잘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는 차치하고서 저런 거를 어디서 봤으니까 해보고 싶으니까 자기도 하는 거거든. 센스 있는 사람들이 요리를 잘하는 이유가 어디서 주워들은 거 본 거 먹으면서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을 취합하는 능력이 괜찮다는 거야. 근데 그건 평소에 디테일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어야지 그런 잡다한 것들이 떠오르기 마련이거든요. 아까 국에 물 맞추는 것도 다른 냄비에 물을 담아서 넣었거든요. 그 다른 냄비 안에 아마 눈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넣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그릇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느낌이 그래. 근데 막 센스 더럽게 없는 사람은 뭐 1리터에 물을 넣으세요. 그럼 1리터를 잴 게 없으면 막 포기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센스도 없는데 잔머리가 없는 것도 모자라. 의욕까지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으면 이제 같이 만약에 살게 된다? 그러면 그냥 대부분의 일은 내가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리 시켰는데 대충 잘하는 사람은 이게 뭐 타고난 절대 미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주의력이 깊고 시뮬레이션을 잘 돌리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센스입니다. 셋. 모양 어떻게 했어? 어머 너무 잘했다. 근데 지금 이 요리 씬이 너무 뭔가 힐링되는 일본 드라마 같다고 해야 될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무해하고 귀엽죠 이제? 내 리뷰를 너무 해가지고 정들어 버렸나 봐. 믿었는데. 나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아나 사원 이 유경 씨의 리액션 제가 1화 때도 얘기했는데 이거 남자가 안 좋아할 수가 없는 리액션이에요. 유경 씨는 그 얼굴 표정 관리 못하는 거랑 자기 마음속으로 너무 빠져들어가는 거 그것만 고치면 너무너무 완벽한 여자일 것 같아요. 저 타격감 무슨 일이냐고. 너무 귀엽잖아. 게다가 뭐 괜히 저 무용복처럼 보이는 저 검은 티에다가 저렇게 대충 묶은 머리.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남자는 많이 없다. 병원 안 갔을걸요? 밥도 못 먹을 정도면 진짜 큰일 나거든. 이렇게 민주 아프다고 하는데 걱정은 되지만 내일은 아니라는 듯한 저 리액션, 저 성민 씨의 리액션이 너무 마음이 찢어지네요. 근데 솔직히 저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처럼 보이는 사람의 문자가 계속 왔고 공교롭게도 정식 데이트에 민주만 걸렸어. 그러면 민주가 괜찮아도 민주한테 선을 긋게 될 수밖에 없어.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는 해석이 될 것 같은 거는 삼가하는 태도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민주한테 운이 없어요. 만약에 성민 씨가 다른 여자들이랑 계속 매치가 되면서 민주의 그 밝은 모습을 보다가 근데 민주랑 데이트를 해서 깊은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 여자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되면 좀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의사 양반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사 양반은 예쁜 여자에 대한 집착이 다른 남자들보다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적으로 본 사람이나 매체에서 본 사람들 대부분 그런 느낌이었어요.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여자 만나려고 하지만 의사 같은 경우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여자가 충족해야 하는 그 집요함이 굉장히 장난이 아닙니다. 데이트다 솔직히 2명만 안 왔잖아 지금 맞지? 맞네. 그 예고에서 그랬었잖아. 설마 지금 이게 그 씬인 거야? 소름. 오늘 우열 씨가 일을 뺀 거 아닐까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규리 씨를 픽업하러 간 거 아니겠지?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끝나는 시간 맞춰서 뭐 데리러 가겠다고. 그거 한 거면 진짜 리스펙입니다. 왜냐면 밸런스가 유경 씨 쪽으로 많이 휘었잖아. 근데 이제 여우과 친구들 중에 요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있거든.
아무렇지도 않게 다수의 여자와 그렇게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는 사람도 꽤나 있어. 근데 그거를 굳이 막 숨기지도 않아. 제가 이때까지 같이 플러팅을 던지고 놀면서 친구가 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켜보면 여러 여자랑 이렇게 플러팅을 던지고 놀아요. 이제 나랑은 친구가 됐기 때문에 그 상황을 나는 업데이트 받을 수가 있어. 보고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되게 실시간으로 똑같이 되게 다정하게 막 잘해줘. 그러다가 갑자기 그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냥 새로 나온 사람이랑 사귀어요. 그런 거 많이 봤어. 카풀도 앞으로도 좀 하겠다라는 그쵸. 약간 연한 약속도 있었고. 저 제일 의문인 게 이 부분인데요. 연한 약속이라고 하는데 약속 같은 느낌은 안 드는데 약속이었던 어떤 근거도 없었어. 그냥 유경 씨가 우리가 앞으로 같이 가려면 이렇게 해야겠다 했는데 우열 씨가 이렇게 한 거밖에 안 나왔어. 그 말은 우열 씨가 진짜로 선명하게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제작진이 재미를 위해서 드러냈거나 아니면 유경 씨가 앞으로 같이 간다는 소리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말했는데 우열 씨가 그냥 뭉갰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안 나왔어요. 왜 중요하냐면 유경 씨가 학교를 앞으로 갈 거잖아. 우열 씨도 앞으로 출근을 할 거잖아. 그러면 그때마다 안 태워줘도 서먹해지고 태워줘도 완전 도장을 찍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누군가가 기분을 잡쳐야 되는 상황이 처한다는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안 보여줬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열 씨가 약속을 안 했을 것 같거든? 아니면 대학생이 맨날 아침에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수요일만 내가 태워준다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던가 성균관대를 들렀다가 건대 입구를 가는 거는 막 그렇게까지 돌아가는 건 아니라서 너가 수업이 있는 그날만 내가 데려다 줄게 이렇게 정도는 했을 수도 있겠다. 약속을 했으면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고 약속 안 했을 것 같아. 우열 씨가 이때까지 보여줬던 모습에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너가 갈 때 내가 태워줄게라고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의심이라는 감정이 진짜 참 작은데 엄청난 저 파급력을 이게 진짜 가지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유경 씨가 의심하는 이런 종류의 의심 말고도요. 어떤 종류의 의심이라도 연인 관계에서 생겨버리면 그 뒤에 나비 효과가 엄청나. 그래서 내가 뭐 그냥 짧게 만날 사람이면 상관없는데 조금 진지하게 만나거나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사소하게 의심이 드는 사람 그런 사람 절대 고르면 안 됩니다. 정신병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내가 그냥 넘어가주면 되겠지? 나만 참으면 되겠지? 이거 오만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피해의식이 생겨나고 방어 기제가 생겨나는데 하하호호 그렇게 웃을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러면서 그 사람과 협조와 협동을 할 수 있을까요? 희생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내가 지금 참아주고 의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의심할 때는 내가 이 사람을 의심함으로써 이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한 뒤에 의심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 됩니다. 그냥 사람 좀 잠깐 의심할 수도 있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의외로 파국이 날 수 있어. 참나 나보다 한 박자 뒤에 놓고 내가 먼저 제일 먼저 아니, 먹고 이거 말을 했는데 근데 이 의사 양반 진짜 같이 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의사 양반도 타격감이 너무 좋아. 민주 지금 위에서 아파서 자는데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조금 울화통이 터지긴 하는데 근데 이 의사 양반 자체는 진짜 타격감도 좋고 사회성도 좋고 그냥 뭔가 좀 밝은 느낌? 이 민주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비슷한 사람끼리는 안 맞나 봐. 민주 지금 아파 죽겠는데 미인 활명수는 고사하고 한번 들여다보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했다고. 안 먹어주니까 서운해 다들. 그니까요. 이게 지금 서원 씨도 유경 씨도 본인들이 먹이고 싶은 사람이 안 온 것뿐인데 다들 안 먹어주니까 서운하대. 그럼 이 먹고 있는 세 사람은 누구예요? 이렇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자리가 텅 빈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규리 씨 혼자 왔네요. 우열이랑 같이 오는 줄 알았잖아. 그래야 맞돌인데 사실상 아무리 우열 씨라도 아직 나이도 어리고 뭐 그런데 그걸 감당할 만한 스킬은 없겠죠. 우열 씨 그냥 탄력 근무제가 맞나 봐요. 그냥 늦게까지 일했나 봐. 이 규리 씨한테 저녁에 밸런스 맞추려고 일까지 뺏는 줄 알았는데 미안합니다. 은근히 같이 들어오길 기대하고 있었던 나 반성합니다. 우린 먹으면 안 돼. 두개 남기래. 먹지 말래. 이 서원 씨 너무 괜찮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 내가 만날 남자가 이런 부분을 갖고 있다면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저번에 성민 씨가 약 사러 가는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요. 이게 엉덩이가 가벼운 거랑은 조금 다른 건데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뭘 챙겨주려고 하는 마음은 일반적인데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걸 협조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못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이게 약간 애기같이 보이기도 하고 조금 뭐 저렇게까지 챙겨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릴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이런 부분을 내가 결혼할 사람이 갖고 있으면 진짜 땡큐입니다. 왜냐면 이거 사회적인 상황에서 내 편한테 뭔가 챙겨주려고 티를 내는 거잖아요. 이게 특히 남자분들은 더 못해요. 근데 모든 이런 걸 안 하는 사람이 모두 그렇진 않은데 가끔씩 내 여자친구나 와이프보다 막 주변 친구나 주변 사람들 더 신경 쓰는 사람 많잖아요. 한국에 약간 그런 미덕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단 말이야.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남자가 친구들 앞에서 자기 여자 챙기려고 하는 거를 좀 찌질하게 보는 경우가 많았어.
근데 그게 이상한 상남자의 가호처럼 약간 전승돼서 내려와서 어린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서원 씨처럼 이런 부분을 보여준다면 적어도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이런 분들은 우선순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나를 섭섭하게 할 행동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규리 씨 좋아하잖아요. 근데 규리 씨는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사실 약간 비밀스러울 수 있는 분이거든요. 자기 마음을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원 씨랑 만나면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배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배우려는 생각이 없다면 그냥 대가리 뜯고 싸울 수도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 엄청 좋다. 이 서원 씨가 처음에 인사 제껴놓고 막 방 구경한 거랑 주방일 배우겠다고 막 끼어든 거 말고는 이때까지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 아니 이상한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다 너무 좋은 퀄리티야. 기다려줘야 되잖아. 천천히 먹고 있으면 되겠다. 이게 제가 말이 좋아서 협조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 협박이에요. 성민 씨가 국물을 방금 완샷을 때렸거든. 이 한국인의 밥상머리 문화에서 국물을 완샷을 때린다는 거는 이제 끝나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서운 씨는 한사코. 성민 씨한테 얘기를 하지도 않아. 그냥 되게 볼륨이 큰 독백처럼 천천히 먹어야겠다. 규린이 먹는 거 기다려줘야 되잖아. 이렇게 너무 상식적이고 배려 깊은 말을 하면 머쓱해지는 건 성민 씨죠. 하지만 그렇게 미워 보이지가 않아. 이렇게 사람이 서원 씨처럼 댕댕미 있고 막 낭창해 보이면 줏대 없이 의견이나 고집이 없는 사람도 많아.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의견이나 고집이 있다고 하면 나쁘게 보는 게 많은데 없는 게 더 빌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서원 씨는 아닌 것 같네요. 두 그릇 먹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 어필해야 되겠어. 근데 한 가지 이유를 붙이는 게 너무 이상해. 이것은 컴피티션이 아닌데 규리 씨가 무슨 심사위원도 아니고 이거를 두 그릇까지 먹어서 어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쨌든 지금 다른 분들은 거의 식사 다 끝난 거를 규리 씨가 모르진 않을 텐데 이거 어필이라고 충분히 느낄 것 같아요. 이 우열 씨로 하여금 구멍난 가슴에 따스하게 소고기 묵고기 젖어 들어갑니다. 또 요리해 놓을게. 제가 아는 연하 남동생들은 많습니다만 연하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연하면 키워볼만 하겠어. 근데 문제는 어떻다? 이분들은 30이 넘어가면 연하를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됐든지 서원 씨를 20살 후반에 만나는 누나들은 감아버려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일이 더 많았어? 오늘 좀 분위기가 안 좋았어. 헐, 분위기가 안 좋은 게 그냥 말도 없이 늦게 나가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개 털리고 막 신경쇠약이 걸린 건 아니겠지? 왜 갑자기 여유 있게 늦게 출근을 했는데 그날따라 회사의 분위기가 안 좋은 데다가 내가 아파지는가? 그것은 우연인가? 근데 어쨌든 우열 씨가 아픈가 봐요. 아,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호빵맨처럼 부은 게 아닌가 싶다. 뭐 유경 씨한테 적응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는 잘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더니만 본인이 지금 적응을 못 해가지고 눈바람 맞고 물갈이를 한 건 아닌지. 식사했어. 네. 근데 우열 씨가 이거 아파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규리 씨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본 게 되게 어거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근데 규리 씨도 아까 그 분노의 상황에서 좀 캄다운 하면서 조금 이제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다. 너무 상처받지 말자. 그리고 서원이도 나한테 다정하고 한 사람한테 이렇게 몸맬 필요 있어? 이렇게 다짐을 한 게 아닌가 해요. 어떤 여자라도 저 상황이면 그렇게 다짐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그게 실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그 사람에 달리긴 했는데 규리 씨는 이성적인 데다가 자존심이 세고 사람들한테 자기 감정을 안 드러내는 게 익숙한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리야, 잘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그건 내가 봐도 아니었어.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아까 규리 씨의 차가운 모습을 느껴서 혹은 유경 씨랑 카풀한 거에 대한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별로 그렇게 뾰족한 수가 없었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뭐 이게 깨병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열 씨가 아픈 거 신의 한 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자들의 원성이 자자할 수가 있는 이런 타이밍에 내가 아파. 그래서 나도 아프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부지런하게 케어를 못 해줘. 그리고 내가 케어를 못 해줘도 난 지금 아프니까라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우열 씨가 지금 누구한테 어떤 노선을 타야 되는지 조금 상황이 어렵단 말이야. 지금 유경 씨한테 밸런스가 많이 무너졌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똑부러지는 탈출 계획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없다면 내가 지금 아프다?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갑자기 이 두 여자들이 나한테 따지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뭘 요구하거나 그럴 확률이 되게 극도로 낮아지잖아요. 그리고 나도 중립적인 얼굴로 어떤 신호를 주지 않더라도 아파서 그런가 보다 하는 명분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애매할 때 아파버리면 이 지금까지의 긴장감이 한번 리셋됩니다. 관계가 리셋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는 언어고 뭐 신호고 제스처고 나발이고 기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세가 막 기백이 있고 자신감만 있는 게 기세가 아니죠. 나 졸라 아파 라고 하는 기세도 기세입니다. 나 어쨌든 졸라 아프니까 중립이야, 중립. 나 모르겠어, 아직 모르겠어. 이렇게 기세로 나가버리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의중을 알아서 센스해 주기 때문에 또 기세가 먹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기세가 중요한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픈 거 몹시 신의 한 수다. 저 같으면 솔직히 잘 모르겠으면 깨병을 부릴랍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깨병이 아닌 것 같아. 제가 느끼기에는 우열 씨가 1화 때보다 살이 좀 빠져 보여요. 그 유경 씨랑 데이트해서 목이 왜 이렇게 얇아졌냐고 머리를 잘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지금 첫 화랑 지금이랑 조금 야위었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뭐 딴 사람들 지금 적응 잘하고 있나 둘러보고 다닐 때가 아니야. 지금 우열 씨가 지금 적응이 안 되고 있어. 근데 눈이 빨개요. 이게 봐. 전세가 역전이 되잖아요. 분명히 우열 씨가 약간 아침에는 눈치를 봤어. 근데 여자들이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이게 안 통합니다. 뭐 누가 아프던지 말던지 개수작 말고 나랑 할 얘기를 해. 막 이런 여자들 있잖아요. 근데 유경 씨도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규리 씨도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걱정의 눈빛만 두 여자한테 받고 있네요. 분명히 우열 씨한테 따지고 싶은 여자들인데 따질 수가 없어. 지금 걱정의 눈빛뿐이야. 이 우열 씨가 조상신이 돕나 봐요. 뭔가 될 놈 될의 그런 느낌? 아플 때도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프네. 이 준현 씨도 너무 귀엽고 무해해요. 근데 준현 씨 지금 저딴 드립을 칠 때가 아닙니다. 저번 제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문자 한 통도 못 받았어요. 지금 우열이랑 브로맨스를 찍을 때가 아니야. 물론 한 통도 못 받다 보면 브로맨스라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 솔직히 근데 준현 씨 문제도 아니고 캐스팅하시는 분이 좀 잘못 캐스팅하셨어. 전문직인데 엄청 능숙하고 태토끼가 많은 사람을 골랐어야 되는데 그냥 첫 인상만 그냥 부리부리할 뿐이야. 지금 마음속은 소민영 같은 분이시라고. 그리고 키도 매기남이 컸어야 돼요. 한 185는 됐어야 된다고. 그래야 뭘 좀 비빌 거 아니야. 이거 밸런스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이 섭외한 사람이. 왜냐면 여자들이 키에 생각보다 점수를 되게 높게 줍니다. 이게 뭐 결혼 정년기 프로그램도 아니기 때문에 전문직이 키가 작으면 경쟁력이 없을 수 있어. 근데 끼쟁이 여우남 연하남들이 키가 또 190 가까이 돼. 이게 무슨 밸런스 붕괴냐고. 지금 오늘의 유경이와 규리 상황이랑 똑같다고. 지금 밸런스가 붕괴가 돼버렸다고. 긴장? 할 게 있나? 이거 우열 씨한테 긁히는 말입니다. 근데 솔직히 아침에 긴장 연락하지 않았어요? 얼굴 사수하느라고도 긴장을 했고 규리 씨 앞에서 당당하게 카풀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각오가 된 상태에서 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게 각오가 된 애들은요. 눈치 같은 것도 안 보고 오히려 규리 씨한테 잘 잤어요 규리 씨. 나 유경이 데려다 주려고요. 뭐 이렇게 해버려요. 진짜로 저런 짓을 많이 해서 수습을 잘하는 남자는 그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우열 씨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열 씨가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 긴장감이 어떤 컨디션 난조의 트리거가 될 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우열 씨는 여유가 없는 모습, 곤란한 모습, 난처한 모습, 긴장한 모습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남자죠.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 할 게 있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뭐 규리 씨가 이것 때문에 실망을 했을지 안 실망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규리 씨가 있던 없던 저 양반은 저렇게 대답할 양반입니다. 중친다. 그래도 규리 씨가 서원 씨 때문에 조금 숨통도 트이고 여유로운 척하기에 조금 수월한 것 같아요. 마음이 놓인다. 그 전에는 너무 막 혼자서 막 아득바득 막 이겨내는 그런 느낌이 너무 안쓰러워서 보기가 좀 어려웠어. 새벽 몇 시에 나와요? 왜 또 카풀 하려고? 나도 똑같은 생각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규리 씨는 연남동이고 유경 씨는 대학로란 말이야.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유경 씨는 데려다 주는 게 솔직히 같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 막 그렇게 막 엄청난 막 호의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고 그냥 동생이기도 하고 그런 명분으로 유경 씨가 대학교를 매일매일 나가는 게 아니라면 뭐 이날은 데려다 주겠다 이런 게 정말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에 안 사시는 분들은 지리상 어떤지 모를 수도 있잖아. 규리 씨까지 데려다 주는 거는 그냥 개오바예요. 근데 유경 씨 데려다 주는 거는 진로를 막 엄청 방해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거든. 그래서 어떤 스탠스인지 궁금해. 이제 못 볼 듯. 아침에. 여기서 이 규리 씨의 대화에 아쉬움을 못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규리 씨는 이 잠깐 보는 이 기회가 되게 큰 기회라고 생각되나 봐요. 근데 솔직히 저라면 저 상황에서 저는 저 말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선 아침에 있었던 일도 있고 어제 니트로 나 혼자 긍정회로를 돌린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싫고 근데 무엇보다 몹시 중요한 거는요. 지금 우열 씨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냥 몸이 어때? 많이 힘들겠다. 이쪽 위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남자들은요. 솔직히 아프면 그렇게까지 세상이 그들을 간호해주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자는 지금 이 하트 시그널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나이스해서 그렇지 뭐 아프던지 말던지 죽는 거 아니면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스탠스예요. 솔직히 남자들은. 근데 이때 내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맞춰줄 필요도 없이 그냥 내 안부를 걱정해준다면 그게 더 점수 따기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열 씨처럼 계속 사람들한테 다정하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고 모든 걸 허용했던 그런 사람들은요. 아플 때까지 그러면 지쳐버려. 그래서 저 규리 씨의 이야기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굳이 좋은 말 같진 않아요. 저게 제가 지난 화부터 주구장창 이야기했지만 조금 미숙해서 저럽니다. 남자도 인간이라는 생각보다는 나의 연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저런 말이 주로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규리 씨가 아픈 여사친이 저 앞에 있다고 했으면 저런 말 했을까요? 안 했을 거잖아. 지금 앞에 피골이 상접해 있는 친구한테 나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힘들어. 오늘이 마지막일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안 하잖아요. 많이 아파? 어떻게? 내가 뭐 좀 해줄까? 약은 다 있어? 이런 말 했을 거잖아요. 남자도 똑같아.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내가 이성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내가 동성 친구한테 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썸남 썸녀에게도 안 하는 게 안전하다고 얘기했던 게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열 씨라면 살짝 피로감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오자마자 인사를 했을 때도 물론 규리 씨가 껄끄러웠을 수도 있지만 아 저기 규리 씨가 있구나 좀 챙겨야 되긴 하네 식사는 하셨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우열 씨가 아파서 매너로 장착한 다정함이 뭐 사라진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사까지 이미 나눴기 때문에 살짝 피로감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이 마지막. 하필이면 또 얄궂게. 이게 마지막 이게 아침이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와 내가 시간이 이제 없다. 오늘이 아쉽게도 마지막이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걸 잘 알고 네가 뭔가 하려면 해라. 이런 말을 내포하는 것처럼 들릴 것 같거든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규리 씨가 실제로 어떤 의도로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말 듣고 우열 씨 눈빛이 지금 초점을 잃었어요. 제가 첫 화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규리 씨가 항상 부담 화법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눈치가 빠른 사람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열 씨처럼 모든 게 오케이, 모든 게 여유로워, 모든 것이 난 쌉 가능 막 이러신 분들은 그거를 더 잘 캐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누가 봐도 배탈에 설사하고 있는 이 흉측한 몰골로 나타나는데도 저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기가 빨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열 씨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었다는 어떤 액션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이 말에 우열 씨가 한 대답이 이거잖아요. 컨디션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지금 컨디션이 똥망인데 어쩌라는 거야. 이 소리입니다. 과정이니까. 너무 귀여워. 정민 씨가 너무 귀여운데 민주가 마음에 걸려서 민주한테 더 내적 친밀감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의사 양반이 유경이를 보고 행복해서 웃음이 새어나오는 저 귀여운 모습에도 여기서 웃고 있지 말고 민주는 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해남에서 요리한 군고구마를 세 가지로 한번 해석해봤습니다. 보통 찬바람을 쐴 해남에서 자란 고구마를 가지고 재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불을 겁나게 떼고 있는데 찬바람이 또 오지게 오는 그런 비효율적인 환경에서 만든 군고구마. 어떤 맛일까? 아무 말 대잔치 너무 귀엽네. 그런 느낌으로 했고. 표정 봐. 유경 씨가 제가 방금 말한 규리 씨한테 아쉬웠던 부분을 바로 유경 씨가 해줬네요. 왜냐면 남자도 아플 때 은근히 약합니다. 근데 지금 표정이 규리 씨랑 대화할 때 표정이랑 유경 씨랑 대화할 때 표정이 되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규리 씨랑 이야기할 때 기빨린 느낌이었어. 되게 명백하게. 유경 씨를 아예 여자로 안 봐서 정말 편해서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그렇게는 안 보이잖아. 지금 약간 응석 부리는 것처럼 살짝 느껴지지 않나요? 제가 말한 아픈 남자한테는 내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우쭈쭈 해주는 것이 훨씬 점수를 따기 좋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벌써. 얼굴 표정이 달라. 이거 봐요. 이게 유경 씨랑 얘기할 때 표정이고 이게 아까 규리 씨랑 이야기할 때 이런 표정을 지었어요. 제 규리 씨의 부담 화법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서 지금 이 상황을 봐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확실히 유경 씨 앞에서 편안한 것 같이 보이네요. 이게 아까 아침에 카풀할 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아픈 상황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 두 여자의 리액션을 지금 동시에 보는 거잖아요. 둘이 굉장히 명백한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뭐 우열 씨의 가치관에 따른 거고 이 건에 대해서는 우열 씨가 규리 씨한테 정말 사랑에 크게 빠지지 않는 이상 조금 기빨린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 자. 또 절로 가는 거야? 어떡해. 아니 그냥 아프면 좀 쳐 잘 것이지 또 왜 여기 와가지고 비집고 앉고 난리야. 들어가서 제발 주무세요. 잠이 보약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유경이가 새초롬해질 필요가 없어. 그럼 저기서 유경이 뒤에 저 의자에 굳이 비집고 앉는 게 정상입니까? 이거 뭐 MC들도 막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할 게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 규리 씨 옆자리가 텅텅 비었는데 그럼 저기를 놔두고 굳이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앉는 게 정상이냐고. 앞구르기를 하면서 가면서 보더라도 나는 절로 가겠어. 규리 씨 옆에. 이거 앉는 거 가지고 이렇게 예민해. 이거 유경 씨도 이러면 안 됩니다. 옆에 앉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데 옆에 좀 앉을 수 있지. 아니 이거 제가 한국에 살던 때보다 한국이 더 폐쇄적인 그런 느낌으로 변했나요? 더 유교적인 국가로 변해버린 거야?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앉는 거 옆에 앉으면 땡큐 같은 느낌이지 내 옆에 안 왔다고 해서 막 좌절을 해야 되는 거는 너무 촌스러워요. 성인들이 왜 이러는 거야? 안 좋진 않지 않을까? 물론 남자 전용 비타민도 장기가 먹지 않는 이상 좋습니다.
근데 그런 테크니컬한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민주가 좀비처럼 내려왔는데 지금 저딴 거를 챙겨주냐고. 너무했다고. 선을 너무 그어버리네. 민주 상처받겠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좋습니다만, 근데 제 기억으로는 20대 때는 그러면 손해만 봐요. 대상에 따른 거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는 사냥 본능이 어쩔 수 없이 있어. 내가 사귈 때까지 얼만큼 노력했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을 사귀고 나서의 충성도가 약간 결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당도 조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밀당이 나쁘다고만 생각하는데 밀 때 사람을 저기 막 낭떠러지까지 말도 안 되게 밀어버리는 그런 밀당이 아니라 그냥 사소한 밀당은 이득이에요. 이거 부정할 수가 없는 일이야. 이게 알랭드 보통 책에서 그 서원 씨가 좋아하던 책에서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이성은 나에게 늘 사랑을 주는 사람보다는 일정 부분의 사랑과 일정 부분의 절망을 동시에 주는 이성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마 제 기억이 많이 왜곡돼서 이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취지의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나 똑같아. 민주한테서 어떤 긴장감이 안 느껴지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기만 하잖아. 그러면 사람이 매력적일 수가 없어요. 우열 씨가 매력적인 이유, 가끔씩, 아니 솔직히 좀 자주 절망감을 주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제 썸녀 썸남한테 적절한 절망감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거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 수위 조절을 잘못했다가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화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열 씨처럼 수상하게 다정하고 별로 나한테 헌신할 것 같지도 않고 게다가 좋은 스킬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랑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봉사활동 서비스를 나와주시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위 조절도 배워가고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지도 배워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배워가다 보면요. 아까 유경 씨처럼 막 우열 씨 저쪽 앉았다고 막 땅이 꺼지라 막 한숨 쉬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할 수 있죠. 왜냐면 걔랑 단련이 됐기 때문에 이딴 거는 뭐 거기 간다고 해서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내 멘탈 좌지우지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어쨌든 민주도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성민 씨 마음도 알지만 화딱지가 나네요. 혼자 먹는 잠시만 하고 와서 앞에 있어줄게. 너무 스윗하다. 이거 봐. 규리 씨 엄청 스윗하잖아. 엄청 착하잖아요. 이게 방금 제가 아까 말한 게 전부 예시로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규리 씨가 민주한테 이야기한 게 전부 민주를 향한 마음이잖아요. 민주의 시점에서. 그쵸? 아까 우열이한테도 뭐 아침에 몇 시에 나가야 된다, 막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저런 바이브로 행동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요? 고구마 말랭이 미만. 뭐야? 너무 귀엽잖아. 이 사람 뭔데?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서원 씨가 멘탈이 너무 좋아요. 그릇이 진짜 커. 아마 동갑내기들은 서원 씨가 조금 철없어 보인다고 좀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그릇이 엄청 커. 여태까지 하나도 문자가 안 왔는데 근데 이제 받았을 때 또 저렇게 기뻐해. 작은 거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맞아요. 왜냐면은 운명도 그렇게 일상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상 상황에서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볼 수 있다고 한 게 이런 건데 이것만 봐도 알겠지 않습니까? 작은 거에 겁나게 행복해. 이거는 마인드라서 돈 주고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이상. 저도 되게 전형적인 빡센 경쟁 사회에서 살던 한국 사람인데 작은 거에 감사하지 못해서 되게 인생이 불행해졌었거든요. 근데 저 마인드를 가지려고 막 책 보고 명상하고 여러 가지 시도하고 막 운동하고 하면서 지금은 아예 마인드가 바뀌었습니다만 제가 그 마인드를 바꾸려고 한 1년 정도 노력했거든요. 급하게 그 방향을 바꾼 거는 1년 정도 걸렸지만 서서히 완벽하게 체득되는 데는 또 몇 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돈 주고 못 사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나이가 이 정도인데 앞으로 큰 어떤 가치관을 흔들 만큼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이분이랑 함께하는 사람은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엄청나게 서원 씨에 대해서 칭찬밖에 할 말이 없네요. 이것은 규리 씨 같이 각박하게 살지만 규리 씨 한쪽 내면에는 약간 감성적인 거, 뭔가 예쁜 것들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있는데 현실적으로 살아야 돼서 이렇게 각 잡힌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서원 씨랑 만나면 이거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사귈지 잘 생각해야 되고 솔직히 말해서 질이 안 좋고 배울 게 없는 사람은 그냥 짧게 만나야 됩니다. 내가 물이 들거든요. 안 만나면 최고 좋겠지만 꼭 만나야 된다면 3개월에서 6개월을 넘어가면 안 돼요. 물이 듭니다. 인간이 습관이라는 게 습이라는 게 무서워요. 근데 서원 씨 같은 사람한테는 물이 들어도 개이득. 민님이랑 같이 고구마. 뻥치지 마. 뭔 소리 하는 거야? 성민님이랑 고구마가 설렜다고? 재밌는 순간이 아니라 설렌 순간인데 본인도 스스로 거짓말을 하니까 저렇게 실없이 웃는 겁니다. 이게 뭔가 조금씩 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유경 씨가 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순간은 아무리 생각해도 여태까지 햄스터가 우열이가 아니었다는 걸 안 그 순간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틀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면 그건 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오해를 한 거잖아. 그리고 오늘 데려다 주기도 하고 영화 약속도 했잖아. 틀어지긴 뭐가 틀어져. 내가 봤을 때는 오늘 처음으로 밸런스가 유경이한테 넘어왔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야 진짜 이것 때문이라고 하지 마라. 아니겠지. 이때까지 다 이렇게 보내놓고 같이 앉았다고 막 모든 게 틀어지는 거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닐 거야. 정신 차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20대 때는 자기의 감정을 너무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 감정을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어디까지가 내가 진짜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어디까지가 내 착각인지를 잘 구별할수록 연애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어머, 아픈데 죄송합니다만 약간 꽃이다 맛동산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하네. 하나도 못 받으니까. 근데 솔직히 자업자득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를 기대 못했다면 그거는 여우과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걸로 그렇게 상처를 받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던진 게 좀 무리하게 던졌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우열 씨가 어떤 거를 사실 노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우과들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찰하는 걸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되게 행동도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정보를 가지고 내 감정을 컨트롤해서 행동을 어떻게 하냐는 전혀 다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어릴 때는 더더욱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훤하게 보이는데 내가 행동을 병신같이 해가지고 이상하게 망치는 경우도 많고, 그 실전 기술을 날카롭게 만드는 게 20대예요. 그래서 여우과들이 모두가 언제나 여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여유로운 척은 하겠죠. 그리고 대처를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잘하긴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욕망이나 충동 같은 거, 자존심이나 방어 기제, 결핍 같은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운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것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건 뭐 여우과든지 뭐든지 똑같아. 진짜. 정말 편찮으신데 또 한번 죄송하지만 이럴 때 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까요? 속상해. 항상 우열 씨가 여러 번 문자를 받았을 때는 주변에 짜게 식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오늘은 왜 없는 거야? 근데 저 아무리 그래도 밸런스 때문에 규리 씨한테 보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걸 유경이한테 보내버리네. 확실히 근데 유경이한테 되게 무게추가 많이 쏠렸어요. 이때까지 이런 날은 없었는데 이게 편집상 그렇게 보여주는 건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아프잖아요. 아무리 우열 씨가 막 성숙한 척을 해도 20대 초반이란 말이야. 나를 걱정해주는 모습을 더 많이 보인 여자가 마음이 가긴 할 것 같아요. 좀 더 자고 가라고. 아, 이 말을 하려고 기다린 거야? 좀 더 자고 가라고? 진짜로 내일 또 같이 뭐였어? 가기로 했었던 건가? 뭐 있냐고? 응. 오빠 기다렸는데. 이거 기다렸다는 걸 이렇게 순순하게 말하는 것도 너무 귀엽다. 저게 저 얼굴이면 이렇게 해도 솔직히 됩니다. 솔직히 문자도 이렇게 걱정됐으면 보냈어야 되긴 해. 근데 안 보내도 돼. 얼굴이 저렇게 생겼잖아. 이 유경 씨는 어차피 자기 마음을 못 숨기고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문자 보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트 시그널에서는 이상한 편집을 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 씬에서 뭔가 삭제된 것 같아. 없앨라면 없애지 이런 부분은 왜 나오는 거예요? 나 내일 컨디션 보고 결정하게. 오빠 나 때문에 일찍 나갈 필요 없어. 더 자고 와. 나 컨디션 보고 결정하게. 이 말은 아까 대화랑 이어진다면 내가 컨디션이 괜찮으면 너를 데려다주고 아니면 그냥 나 혼자 가겠다 이런 뜻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이게 아까 말했듯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약속을 얼만큼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이 반응이 아니 몰라. 몰라. 응. 뭐 이러고 있어. 이게 뭔데? 이게 전혀 내용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뭐가 있어. 근데 이거를 자르지도 않고 이렇게 내보낸 이유는 뭘까요? 계속 앉아. 어디가 안 좋은 거야? 위가 너무 아파. 가슴이 답답해. 제가 아까 아픈 남자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고 한 게 여기 또 나왔네요. 이게 은근히 응석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밀어놓은 만큼 참은 만큼 더 터질 거야. 유경 씨가 참을 만큼 더 터질 거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지만 사실 규리 씨도 참은 만큼 더 터질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아니 누구세요 진짜 이 사람은. 얼굴이 시시각각 바뀌네. 이거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요? 진짜. 근데 입을 떼자마자 빈 것 같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걸까? 저 레이디백을 20대에 저 색깔을 갖고 있기는 쉽지 않은데 뭐 물론 이런 데 나올 때는 다 빌려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선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빨간색을 골랐다는 게 되게 센 느낌이다.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 셀 것 같다. 이거 여자들은 알지 않아요? 원래 이런 관상이 남자들이 봤을 때는 수수하고 참한 것 같은 인상인데 실제로 성격 개빡센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 외유내강 그런 타입 있잖아요. 좀 그런 느낌인데 이건 뭐 아무 근거도 없는 제 경험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런 분들이 진짜 똑부러지거나 아니면 진짜 인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무너버린 경우도 있어.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느낌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요런 관상에 되게 참할 것 같고 자기 말을 잘 들어줄 것 같고 뭔가 만만할 것 같아서 다가가는 사람 진짜 많아. 근데 막 알고 보니까 막 8다리 이런 거 있어.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자분들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안 그렇게 생겼는데 겁나 인기 많거나 겁나 노는 여자도 많아. 남자들이 생각할 때 놀 것 같은 여자는 되게 화려한 여자잖아. 막 화장도 빡세게 하고. 그런데 저런 느낌으로 있으면 되게 참할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렇게 빡세게 화장한 사람들이 마음이 더 가녀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런 분들이 경험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아. 근데 이게 슬프게도 여자랑 많이 지내보지 않은 남자들은 백발백중 몰라요. 그런 여자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전혀 몰라. 근데 이분은 당연히 방송에 나왔으니까 그런 분은 아니실 텐데 이런 인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이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인자강은 맞을 것 같아요. 이 꽃. 인자강 맞아요. 여기까지만 봐도 알겠어요. 벌써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안 그래도 여자들 사이에서 저런 관상이 은근히 센 사람들인데 이제 관상학적으로 입술이 얇은 여자가 의견이 강하고 고집이 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이제 더해져서 눈빛이랑 별 말을 하지도 않았지만 벌써 말투에서 사회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하긴 지금 여출 3명이 너무 현실감이 없는 애들이긴 해. 반에 1명씩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 되게 특이한 애들이야. 민주같이 그런 밝은 바이브를 뿜어내는 그런 반장 같은 애도 1명이죠. 유경이처럼 마음도 약한데 겁나게 예쁜 애도 1명씩밖에 없어. 많진 않아. 근데 규리 씨 같은 경우도 이쁜데 왠지 다가가기 어려운 모범생 스타일. 이게 1명씩 있는. 그래서 흔한 사람이 아닌데 무슨 동화 속의 여자애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이분이 나오자마자 갑자기 현실감 빡 뜨네요. 오, 되게 수수하게 생겼어요. 이게 또 수수하게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 수수하게 생겼다는 게 이렇게 돌려 말하면 그렇게 튈 것 같지 않고 뭔가 조용할 것 같고 뭔가 참할 것 같고 조신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수수하다고들 얘기를 하지 않나요? 근데 이분 분명히 아닐 겁니다. 아닐 것 같아. 이렇게 생긴 사람이 사회성도 좋아 보이고 눈빛도 저렇게 강렬한데 조신하고 참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고려대학교 산업정보 디자인 전공 재학하고 있어요. 이거 봐. 공부 좀 하신 분이 들어왔네. 똑똑한 사람이 들어왔어. 이전 3명의 여자 입주자들이랑 너무나 결이 다른 굉장히 쨍쨍할 정도로 현실감 있는 그런 분이 들어오셨네. 그리고 말을 어미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똑 부러지게. 그런 것부터가 이전 세입자들이랑 좀 달라요. 왜냐면은 민주 씨는 확실히 그러진 않는데 유경 씨나 규리 씨는 말끝을 흐리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근데 자신감이 있고 자기 주장을 사람들한테 잘 얘기하고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말끝을 잘 흐리지 않는 경향이 높아요. 뭐 맨날 그런 건 아닌데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는 문장의 어미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당당함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내가 뭔가 자신감이 없고 스피치에 약하다 그러면 말 끝맺음이라도 또박또박하면 좀 자신감 있어 보이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에 고생하시는 남자분들은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남자가 말끝 흐리고 애매하게 이렇게 행동하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신처럼 보여요. 현재 고려대학교 디자인 조형 그리고 이거는 제 그냥 선입견이지만 네일을 안 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손톱도 길이가 다 달라요. 근데 이렇게 촬영을 왔는데 손톱을 저렇게까지 정리를 안 한다는 건 그렇게 여성스러운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죠. 그냥 저때 바빴을 수도 있어요. 한번 맞춰보시면 이런 구태의연한 문제를 내는 사람도 맞추는 사람도 영혼이 없는 저런 티키타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또 처하게 되는군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분이 고려대잖아요. 근데 지금 유경 씨 태워주는 게 단순히 가는 길이 막 그렇게 멀지는 않고 매일매일이 아니고 동생이라서 겸사겸사 태워다 주는 거 이런 느낌이라면 지금 이분이 등장함으로써 좀 더 그 관계가 애매해집니다. 왜냐면 이분 고려대기 때문에 우열 씨가 성균관대 데려다 주는 것보다 고려대 들렸다가 건대 입고 가는 게 조금 더 부담이 없는 루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새로운 분이랑 무슨 일이 생기거나 뭐 어찌됐든 간에 또 카풀을 한다고 하면 이거 약간 애매해질 수가 있네요. 솔직히 말해서 가장 상식적으로는 소윤 씨랑 유경 씨랑 그냥 손잡고 같이 학교를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쑥스러움이 없네요. 짠 한번 할까요? 소윤 씨는 이 규리 씨가 갖고 있는 약간의 내숭을 갖고 있네요. 이게 여자끼리는 보이잖아요. 이게 내숭이 있어. 근데 일부러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눈웃음 치는 게 자기한테 좋은 인상을 준다는 걸 아는 여자분들이 은근히 많은 거 아시죠? 남자들이 눈웃음 좋아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그래서 이분이 되게 습관적인 눈웃음을 치시는 것 같다. 이게 사회성이 만렙인 것 같다. 게다가 짠 한번 할까요? 무슨 회식을 한두 번 해본 그런 느낌이 아니야. 아직 학생인데 사회생활도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짬바일 수도 있어. 근데 이런 똑부러지는 분들이 어릴 때부터 저렇게 어른 같은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열 씨는 어느 정도 학습되고 자기의 추구미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느낌이라면 이 소윤 씨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그냥 당차고 대차고 막 똑부러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왠지 그런 계열일 것 같아. 이 어른스러운 느낌이 우열 씨랑 소윤 씨가 결이 다르다면 규리 씨랑 소윤 씨의 이 내숭 떠는 것도 결이 달라 보여요.
규리 씨는 뭔가 자기를 보여주기가 겁나고 조심스럽고 본인이 생각하는 예쁜 모습, 완벽한 나의 모습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숭을 떠는 그런 느낌이라면 소윤 씨는 내숭이 사회생활할 때 필요한 도구로서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여성스러운 분이 아닌데 여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게 매너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도구로서 내숭을 약간 떠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규리 씨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숭을 떠는 그런 느낌이라면 소윤 씨는 이렇게 하면 이롭기 때문에 하는 그런 느낌. 그냥 다 같이 놀까요? 너무 재밌네. 이거 뭐라고 지금 규리 씨 충격받았어. 어떡해. 규리는 말을 놓고 싶지 않아 아직. 왜 회장님 포스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야? 테토녀. 아 맞네, 테토녀구나. 60개 여자 같다. 맞아. 어쩐지 빨간색 디올 레이디백을 들은 여자. 나이가 26밖에 안 되는데 저런 색깔을 쉽지 않아. 아니에요. 안 돼. 규리 지켜줘야 돼. 규리 지금 겁을 먹었어요. 뭔가 귀엽다. 저는 규리 씨가 이런 사람 있으면 같이 되게 차가워질 수 있는 타입이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귀엽게 행동한다. 규리 씨 너무 귀엽다. 성호를 긋는 거야?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찾는 거야? 어쩜 이렇게 리액션 하나하나가 걸을 타선이 없어. 아, 헐. 어제 오늘 좀 네. 어떡해. 감겼네 이거. 이것도 왠지 우열이한테 가겠어 이거. 지금 이 걱정하는 것도 살짝 사회성 가득한 걱정하는 거 알죠? 그런 거 같아. 이거 뭐 제 추측일 수도 있는데 되게 영혼이 없는데 말투는 되게 근심 걱정 가득한 그런 말투. 뭔가 이 소윤 씨 능글능글하다. 근데 이런 사람 좀 있어줘야 돼. 이때까지 너무 아름다운 동화 같았어. 현실감이 너무 없었다고. 근데 루머로는 이분이랑 우열 씨가 최커라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우열 씨가 좀 아파서 그런 건지 별로 그렇게까지 엄청난 흥미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쵸? 근데 우열 씨가 누나도 좋아하고 이거 되게 지금 고학력자란 말이야.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 솔직히 말하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아무 근거도 없는 뇌피셜이고 이걸 들으면 약간 불쾌하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뭐 이 채널은 뭐 제 거니까 하고 싶은 말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윤 씨 같이 고학력자 여자로 우리나라에서 살다 보면 종종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학생 때 막 소개팅 같은 거를 하면 소개팅이 다른 학교 남자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 다른 학교가 예를 들어 이 소윤 씨가 고려대잖아요. 그러면은 고려대보다 좀 낮은 네임밸류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랑 뭐 소개팅이 매치가 돼. 근데 소윤 씨의 학교를 듣고 남자 쪽에서 뺀지를 놓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게 제가 늙은이라서 저 때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 기조가 아예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남자가 나보다 좀 더 벌었으면 좋겠다. 남자가 좀 더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고 남자들도 솔직히 여자가 자기보다 잘났거나 뭔가 많은 걸 성취하는 거를 자격지심 갖거나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많아요. 이게 남자가 찌질해서라기보다 본능이란 말이야. 여자가 남자한테 보호받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듯이 남자도 이 여자를 내가 지켜주고 내가 리드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싶은데 뭔가 스펙이 나보다 좋으면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뭔가를 리드하고 가장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애초에 안 갖고 살잖아요. 근데 아무리 요즘 시대래도 남자는 기본적으로 그런 걸 갖고 있어. 근데 내가 그 역할을 못해. 그럼 거기서 오는 약간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게다가 문제는 그런 잘난 부인이 있으면 또 부인이 꺼드럭댈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삐끄덕삐끄덕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심도 있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남자들은 고학력자 여자한테 그렇게까지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모두가 대학을 나오고 학벌주의인 사회에서. 지금 이분 학력이 되게 높잖아요. 게다가 되게 똑부러지게 생겼어. 그리고 누나야. 그러면 우열 씨가 정말로 난 놈이라면 이런 분을 사실 공략을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열 씨는 지금 대학교를 안 나온 상태죠. 대학을 안 갔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런 촌스러운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근데 저의 짧은 경험으로는 대학교를 안 나오고 일선으로 뛰어든 사람들 중에 우열 씨처럼 좀 영특한 사람이라던가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자 학벌을 은근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 잘하는 여자 만나는 경우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게 어떤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냐면요. 나는 인기가 많기 때문에 여자는 사실 내가 고를 수 있어. 근데 나는 누나도 고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명문대생이라고 다를 거 없지. 뭐 우열 씨가 대학교를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걸 수 있겠죠. 사업하는 목표도 있고 뭔가 다른 길을 찾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 쇼에 나오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어찌됐든 현 시점에서는 내가 갖지 않은 걸 갖고 있는데 웬만한 남자는 나랑 스펙이 많이 차이 나는 여자를 쉽게 고를 수가 없잖아요. 마치 일반 남자들이 이쁜 20대 중반 이상의 누나를 감히 노릴 수도 없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승부욕을 건드리면, 그리고 소윤 씨가 매기 역할을 할 만큼 꾼이라면 그런 식으로 좀 티키타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은 우열 씨가 굉장히 소위 말하는 난놈이었을 경우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누가 봐도 소윤 씨가 우열 씨에게 메리트를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뭐 기대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너무 파격적인 질문이에요. 아니 이때까지 이상형을 서로 안 물어봤다는 게 더 파격적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그럼 여태까지 무슨 대화를 했던 거야? 지금 짝 찾으러 나온 사람들의 이상형도 한 번도 안 물어봤던 거야. 소윤 씨가 와서 놀라 자빠지겠어요. 솔직해질 수 있는 이거 봐, 나 같아도 저 표정이겠어. 여태까지 이상형 한 번 안 물어보고 뭘 한 거야? 이거 뭐 병신들인가 이런 표정이에요. 긴장이 되냐 제가 너무 키우리 씨 왜 이렇게 웃겨요? 이상형 뭐냐고 대답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어렵나 봐. 너무 두려운가 봐.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배울 점이 있는 사람 배울 점? 좋아합니다. 성원 씨는 그래 보입니다. 성원 씨는 연상을 추구하는 이유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일 것 같긴 합니다, 진짜. 왜냐면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한테 잘 배웠나 봐. 너무 괜찮아, 사람이. 저 나이 때 가질 수 없는 멘탈을 가지고 있어. 했을 때 그 3초 안에 다 결정되는 이거 모든 사람이 이게 정답 아닙니까? 보통 딱 얼굴 한 번 보면 가능, 불가능 나눠지잖아요. 제가 연애 상담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중에 가능, 불가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자분들도 꽤 있었어. 남자들은 보통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은데 여자들은 모르는 사람 좀 있더라. 저도 우열 씨나 소윤 씨처럼 이상형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상형에 다 들어맞아도 뭔가 안 땡기는 사람이 있어. 좋아? 좋아. 좋아하는 얼굴? 이 피부과 의사 양반의 눈에 조화로운 얼굴이라는 건 솔직히 말해서 그냥 유경이 얘기하는 거죠. 유경이처럼 조화로운 얼굴이 있습니까, 솔직히? 신사역에서 병원을 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쁘장한 여자들 수도 없이 봤을 거 아니야. 여태까지 본 손님 중에 탑5 안에 무조건 유경 씨 들어갈 것 같아. 조화롭다면 이거 유경 씨에 대한 고백을 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해졌어요. 와, 처강수를 두네. 이거는 자신이 있다는 건데 남자를 좀 많이 후려봤나? 근데 지금까지 본 느낌으로는 그렇게까지 막 엄청난 여자로서의 느낌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솔직히. 고려대생이라고 해서 괜히 그런 선입견이 드는 건가? 고려대생 느낌이에요, 진짜로. 근데 이런 분들이 또 모릅니다. 이렇게 조금 공부 잘하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살짝 끼가 있는 사람은 거기 있는 사람을 거의 뭐 뷔페에 가듯이 이제 쓸어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학력자들이다 보니까 우열 씨 같이 이렇게 생긴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근데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도 경험이 많은 거를 또 무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스킬이 있는지 봐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으로선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확실한 건 이게 지금 연상 연하 구도로 넣어놨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연상보다 연하에게 관심을 더 많이 받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열 씨랑 서원 씨가 연하잖아요, 여기서. 근데 이 둘은 별로 그렇게 관심 있어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저를 좋아하는 사람 만나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육신연애요. 지금 이분 관상이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점점 맞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저런 타입의 분들이 제 주변에 좀 있어요. 정말 엄청난 육식녀들. 조용하게 하고 다녀서 잘 모르는데 친해져 보면 남자를 그냥 화려하게 돌아가면서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좀 저런 관상이거든요. 게다가 저런 눈빛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게 스킬이 들어가면 무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 사회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 이분이 그렇게 남자한테 맞춰주는 타입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럼 이분이 이때까지 내가 공략했던 남자를 다 만났을 만큼 어떤 능력이 된다면 솔직히 말해서 이분이 살짝 새끼가 있는 분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이거는 이분이 뭐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제가 이때까지 갖고 있는 빅데이터로는 그렇거든요. 왜냐면 저런 느낌에 저런 자신감을 갖고 있고 고학력자야. 근데 남자를 내가 원하는 사람을 다 만났어. 엄청나게 외적으로 유경 씨만큼 빼어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저는 그런 쪽에 당당하고 약간 새끼 있는 그런 쪽이 아닐까 하는데 근데 문제는요. 하트 시그널에 그런 사람 원래 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예상이 틀렸을 거야. 분명히 새끼가 있어야만 하는데 하트 시그널에서 새끼가 웬 말이야. 그래서 궁금하네요. 어떤 스킬인지.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왔다는 게 사람 파악 잘하고 여우과의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꼬실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그렇게 만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우선은 실행력도 있어야 되겠고
좀 뻔뻔함도 있어야겠죠. 왜냐면 보통 부끄러워서 그런 걸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거는 아까 말한 그 엄청난 새끼가 있던가 아니면 여우과일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되게 하얗시고 조용조용할 것 되게 같았지. 좀 조용조용하시고 이게 남자분들의 일반적인 소감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여자로서 제 의견에 동감하시는 분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다면 좀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남자분들이 이런 거 진짜 못 알아보거든. 진짜 순수하고 순진한 줄 알아. 근데 사생활 겁나 복잡한 사람 진짜 많아요. 뭐 물론 이분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관상이 좀 그래. 그런데 소윤 씨는 이 타입이라기보다는 까고 나면 엄청 강인한 사람 있거든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렇게 생기신 분들이 반전이 많습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막 외모에 속아서 막 만만하게 보고 막 들이대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제 그러다가 큰 코를 다치지. 아 왜 우열만 좋아해? 남자가 저렇게 많은데. 진짜 내 머리. 왜 우열만 좋아해? 소윤 씨까지 우열 좋아하면 진짜 개노잼이에요. 아니면 우열에 저 여유를 막 다 없게 막 멘탈이 털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면 그래도 환영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면 너무 지겨워. 남자가 저렇게 많은데 우열이 좀 그만 골라. 몇 시에 나가세요? 6시 반이요. 저도. 저 서원 씨 몇 시에 나가냐고 물어보는데 저렇게 절도 있을 일이야? 저렇게까지 손을 정갈하게 해가지고 머리를 막 정갈하게 해가지고 아닌가? 지금 내가 이 사람의 모든 모습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웃기지 않아요 뭔가? 다 같이 있으니까. 아 진짜로? 근데 다 같이 있으니까 말을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규리 씨는 이상형을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빡세서 술을 마셔야 될 정도로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못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게 혹시 우열이가 들었을 때 영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숨기는 거라고 생각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우열 씨한테 보란 듯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 압니다만 그냥 좀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당당하게 나도 서원이가 있다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요? 왜냐면 이게 재미가 없어. 이게 사람들이 흔들고 흔들어야 재미가 있는데 잔잔하니 다 우열이의 그 농간에 막 넘어가고 재미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네. 진짜 진짜를 많이 받으시는구나. 근데 우열 씨한테 하는 거랑 확실히 서원 씨한테 하는 거랑 너무 다르다. 그 규리 씨 특유의 잘 보여야겠다는 그런 긴장감? 서원 씨한테 첫날 보여줬던 그런 긴장감은 사실 전혀 없고 규리 씨의 특징인 건지 아니면 우열 씨가 어려워서 우열 씨한테만 나오는 특징인 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뭔가 미래를 도모하는 것 같은 약간의 부담 섞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열 씨한테는 어제도 했잖아? 근데 서원 씨한테는 그런 게 없네요.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편하게 대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닐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씁쓸해. 게다가 남자에게 상처받은 영혼을 나를 좋아하는 남자한테 와다다 쏟아내는 그런 느낌이 살짝쿵 드네요. 지금 서원이는 문자를 엊그제 받은 게 처음이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어제 그러니까 매기녀가 온 날 밤은 문자 보내는 걸 안 했나 봐요. 안 한 걸까 했는데 우리한테 공개가 안 된 걸까? 그 부분이 알고 싶네요. 알 수 없는 이거 봐. 감정이 들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들어서 지금 나를 약간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민 상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포지션으로 약간 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을 수 없는데 난 이 둘이 괜찮은 것 같은데. 말하고 싶어요. 이 게이 친구가 아니에요, 규리 씨. 말하고 싶은 게 뭐야. 근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규리 씨가 그날 울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우열 씨를 너무 좋아해서 울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물론 많이 좋아했겠지. 근데 그때도 제가 리뷰할 때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너무 들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처음으로 유경 씨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 그게 진짜 나에게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었구나. 이 감정은 상대방의 손에 의해서 꼬꾸라질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느껴가지고 무력감에 울었던 것 같아서 규리 씨 입장에서는 정말로 오로지 우열 씨가 너무 좋아서 온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서원 씨가 듣기에는 그렇지 않죠. 누군가를 벌써 울 만큼 좋아한단 말이야? 그거를 이렇게 나한테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하겠다. 그럴 수 있지 하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고 대상은 중요하지 않았어. 너무 칭찬만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지겨워 죽겠는데 넘길 수가 없네요 또. 또 마인드가 겁나게 본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의기소침해 줄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의 마음도 존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던 그 대상은 어차피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엄청 성숙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유경 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열 씨가 규리 씨한테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될 놈이 되는 거고 내가 우열이랑 잘 맞으면 그냥 나랑 되는 거야. 우열이가 규리랑 뭐 어떻게 하든 나랑 잘 통하면 그냥 나랑 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도 스포츠랑 약간 비슷해요. 내가 그냥 나랑 싸우는 거야. 내가 그냥 최고로 재밌는 시간을 그 사람이랑 보내고 최고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냥 이기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내가 최고로 노력을 했는데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지 뭐 어떡해. 근데
내가 후회는 없잖아. 약간 그런 느낌. 이게 나는 솔로 같은 이런 짝짓기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요, 가끔 이 본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 그래서 짝을 찾지 못해서 나오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봐요. 근데 그 여자를 노리는 남자들이 많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경쟁자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뭐 꼭 이건 남자만 그러는 건 아닌데 남자들이 좀 많이 그러긴 해. 이 여자가 인기가 많으니까 이 여자가 다른 남자들이랑 잘 안 되면 나랑 될 줄 아는 거야. 그거는 너무 잘못된 거죠. 그 사람들이 전부 벼락을 맞고 죽는다고 해도 나랑 잘 될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이 어딜 가서 문지를 하든지 나랑 될 거면 됩니다. 안 될 거면 안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눅 들어서 막 신경 쓰고 막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랑 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이득이다. 요거를 서원 씨는 알고 계시는 거죠. 역까지 내려가요? 이거 왜 이럴까요? 갑자기 이렇게 찬바람 쌩쌩. 우열이가 인사해줬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가네. 왜 이러는 거야? 우열이 불쌍하네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틀 만에 지금 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솔직히 궁금한 게 이 사람들이 몇 시에 지금 저러고 있는지를 알아야 저 상황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왜냐면 유경이를 데려다 줄 거면 좀 일찍 만났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 유경 씨는 약속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우엘 씨는 사실 그게 아니었어서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약간 서로 기분이 상한 건 아닐까? 뭔가 이럴 것 같은 느낌이었어. 왜냐면 약속을 했다는 식으로 자막으로도 나오지 않고 워딩으로도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우열이는 항상 애매하게 대답을 했어. 그래서 이 데려다 주는 거 뭔가 불길했어. 게다가 지금 저거 우열 씨 아팠던 그 다음 날 아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뭐가 많이 있었나 봐요. 에이, 누구야? 진짜로? 놀랍지도 않네요. 그 어떤 반전도 없이 우열이었네. 뭐 드셨어요? 덮밥? 점심을 덮밥을 먹었다고 하는데 유경이가 말한 그 계란 둥둥 구름 뭐더라? 계란 어쩌고 덮밥 아닐까? 그러면 너무 갑자기 우열이가 불쌍해지는데. 안쪽으로. 우열 씨의 이 완벽한 여자를 다루는 스킬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이 우열 씨는 지난번에 유경 씨를 보도 안으로 넣는 거에서도 그렇고 이 매너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보도 안쪽으로 가는 건 좋습니다만 그냥 본인이 여자분의 바깥으로 가면 됩니다. 지금 소윤 씨가 힐을 신고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가라고 하면 저걸로 지금 종종걸음으로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은 배려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느낌이죠. 본인이 그냥 알아서 여자분의 뒤로 돌아가서 밖으로 서시면 되고 내가 그것을 했다는 생색을 내고 싶다면 내가 밖으로 돌아갔을 때 안쪽으로 라는 말을 조금 해주면 됩니다. 이 항상 이 보도를 건널 때 매너를 어디서 배우긴 했어. 근데 그 본질을 파악하고 있지 않아. 안 할 거면 안 해도 되는데 할 거면 똑바로 하는 게 멋있으니까. 또 쓸데없는 꼰대 같은 조언 드렸습니다. 기억력이 좋네요. 그쵸.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여우과 사람들은 저렇게 디테일을 외우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동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우열 씨 그 사이에 되게 아팠나 봐. 얼굴이 너무 헬쓱하고 뭔가 퀭해요. 이 처음에 봤을 때 뭔가 뽕실뽕실한 느낌이 있었는데 뭐 다 사라졌어. 지금 적응을 누구보다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얼굴이 너무 수척해. 네. 뭐가 웃긴 거야? 자취하면 아무래도 먹는 것만 먹고 잘 챙겨 먹지 못하죠. 지금 이 말에 이렇게 웃을 일이냐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은 지금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눈웃음을 치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첫 번째 만남에서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똑같이 하시네요. 그래 저렇게 소윤처럼 받아야 돼 저 농담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 연식이 있는 여자들은 의견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열 씨 농담이 같이 플러팅 던지고 놀면 재밌는 농담들이 많은데 아무도 그걸 받아치는 사람이 없었어. 역시. 그래서 내 나이 또래인가 싶었더니 47세네? 이거 왜 이렇게 슈퍼 동안 아니에요? 저 지금 너무 충격받았습니다만. 여기 와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드립이 생각이 안 나서 눈에 동공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건 제 기분 탓인가요? 이거 먹어보고 얘기해줄게. 잘 떠올려. 저 대답 잘하는 거. 근데 솔직히 저 말 했을 때 저렇게 멈칫한 건 혹시 첫째 날에 만들었던 끌어당김의 파스타가 생각나서가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 살짝 들지 않아요? 나만 그런 건가?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야? 나는 유경이도 아닌데 왜 희망 회로를? 요끼. 좀 친해요 진짜. 이 우열 씨는 임기응변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모든 쓸데없는 사소한 디테일을 굉장히 의미 있는 걸로 둔갑을 하는 그런 잔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그 유경 씨가 우열 씨가 고른 책을 마음에 안 들어 했을 때도 호로록 그냥 그 책의 목적을 마치 유경 씨 같은 사람을 알고 싶은 사람처럼 막 그렇게 둔갑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이 요끼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바꾸는 거 어렵지 않았겠죠?
근데 여기서 이 소윤 씨가 센스가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주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열 씨가 나 좀 쳐 약간 이렇게 한 거거든. 그래서 소윤 씨가 아 괜찮네 얘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둘 사이에 어떤 그런 사랑의 느낌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약간 뭔가 전쟁이 시작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도 오늘 먹어본 게 제일 맛있다는 거니까. 이 드립은 좀 별로네요. 아까 뇨끼에서 그렇게 스무스하게 뭔가 의미심장하게 그냥 거기서 끝내야지. 그래도 오늘 먹은 게 제일 맛있다는 거니까 뭐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해버리면 이게 뭔가 어설프다고. 왜 내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우열 씨는 항상 기계적으로 그냥 그 사람이 좋아할 말을 저절로 뱉어내는 무슨 머신 같아요. 지금 아파서 그런 건지 얼굴을 막 퀭해가지고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무슨 밀당을 하듯이 핑퐁핑퐁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주변에 여우과인 남자들이 인생에서 좀 있었다 보니까 이걸 보는 20대 분들이나 이성 친구들이 많이 없는 사람은 이걸 되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얘한테도 막 개수작을 부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원래 저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원래 저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저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면 친구한테도 막 선을 넘지 않을 뿐 저렇게 다정하고 재밌는 드립 같은 거 계속 치는 그런 타입의 사람들이 좀 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류의 지인들이 머릿속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이런 지인이 주변에 많이 없으면 모든 사람한테 다 개수작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친해지려고 저런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우열 씨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소연 씨한테 엄청난 호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친해지려고 드립치는 걸로 사실 보입니다, 저는. 이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첫인상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에서도 마가 겁나 떠. 첫인상이요?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아. 생각이 안 나나 봐. 어떡하면 좋아. 첫인상? 아직도 아픈 거 아닐까요? 뇌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 뭐 어떻게든 지금 뭐라도 뱉어내야 돼. 우열아. 이 정도면 듣는 걸 포기하자. 다 기억해요. 무섭죠? 아니요? 아우 소연 씨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는 것 같아서 막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소연 씨가 우열 씨 좋아했으면 뭐 우열 씨 같은 성격이 아니어도 그 정도는 다 기억할 거 아니에요. 바보도 아니고. 근데 맨날 우열 씨 이거 가지고 막 꺼드럭대는 건 답답했거든. 다행이다. 뭘 무서울 게 있어. 사람이 입으로 뱉은 말을 기억하는 것을. 양평이라 했잖아. 저도 다 기억해요. 채증이 내려가네. 정말 잘 나왔다. 이분이 뭐 어떤 활약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만으로도 저는 정말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네요. 이거 맨날 우열 씨가 다 기억해. 막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 막 다 심쿵하고 막 설레고 막 밤잠 설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 뭐 못이라고. 나도 너만큼 기억해 이 자식아. 이렇게 말을 해준 게 정말 저는 마음의 평화가 오네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 제가 이상한 걸 수도 있습니다. 전 대치 맞아요. 맞죠? 대치 퀴즈였나 봐. 근데 우연 씨가 이렇게 할 때 똑같이 상대편에서도 이렇게 해줘야 이분이 좀 나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창의적인 드립을 생각해옵니다. 왜냐면 이런 거 우연 씨가 던졌을 때 상대방이 심쿵하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게 약간 재밌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이렇게 더 해봐, 더 줘 막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약간 조금 수치심이라고 해야 될지 조금 퀄리티를 더 높여서 이 사람도 받기 어려운 뭔가를 던져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무슨 지금 배틀처럼 서로 지금 지지 않고 좋은 드립을 치는 그런 지금 상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렇게 드립 치는 사람이 이성한테 저런 식으로 하는 게 나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하면서 약간 내 자기소개 같은 걸 하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는 분 있죠? 혹은 해보신 분도 계시겠죠? 이런 사람은 좀 저렇게 많이 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윤 씨도 그래? 나도 내 자기소개를 해볼게.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무슨 엄청난 로맨스가 있고 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맞다이 부딪히는 스타일이야. 맞아요. 맞다이 부딪히는 거 맞습니다. 이게 우연 씨가 이성적으로 아예 안 끌리면 뭐 그냥 이러다 말겠지만 끌린다면 이거 재밌을 수 있어요. 게다가 어느 정도 상대를 해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지금 방송에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누가 봐도 테토녀가 들어왔어. 지금 나랑 맞다이 뜨라고 이 구도로 지금 제작진이 짠 거라는 거를 우열 씨도 바보가 아니면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연상 연하 구도라는 것도 본인이 이때까지 연상을 만났다는 것도 작가랑 다 이야기했으니까 알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열 씨는 이 방송에서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본인의 커리어에도 굉장히 좋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솔직히 진짜로 마음에 안 들어도 당연히 노려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림을 만들어야 되거든. 우열 씨가 지금 여러 사람들한테 비슷한 거 막 던지고 있잖아요. 이게 물론 아직 일주일밖에 안 돼서 알아가는 중이고 원래 성격이 저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원래 성격이 이런 김에 모든 사람한테 좋은 케미를 만들어야 내가 뭐 멋있게 보일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랑을 찾으러 왔다고 한들 사랑을 뭐 굳이 TV 나와서까지 찾을 이유는 없어요. 지금 우열 씨 같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여자가 줄줄줄 따라오는데 뭐 사랑을 굳이 못 찾아서 여기 나올 일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우열 씨는 소윤 씨가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어느 정도의 케미를 분명히 보여줄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면 진짜로 좋아하는 여자를 찾지 않는 이상 나한테 가장 그림이 멋있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게 돼 있어. 우열 씨 같이 이렇게 누나나 강한 상대에게 도전을 하고 싶은 사람이 추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네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경험이.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진짜로 경험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제가 전에도 말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인기가 많은 남자들은 연애 경험이 없다는 게 진짜로 연애 경험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논 상대는 안 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열 씨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꽤나 인기가 많은 사람이 연애 경험이 별로 없다. 연애를 몇 년 쉬었다. 연애한 지 오래됐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로 된 지가 오래됐다는 거지 여자랑 어떤 접점도 없었다는 소리가 아닐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 인기가 많은 남자가 특별히 어떤 특이한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주변에서 이 남자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성격은 어때요? 근데 저는 소윤 씨가 어젯밤부터 사람들한테 하는 질문이 조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좀 질문이 다소 저돌적이긴 한데 어쨌든 그 질문 자체가 좀 마음에 드는 게 이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질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앞치마 질문 같은 거 하고 막 여행 어디 간다 뭐 이런 질문 했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보는 너는 어떤 사람이야? 내적 외적 이상형은 어때? 연애 경험이 얼마나 돼? 뭐 만나면 오래 만나는 편이야?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이게 진짜로 쓸만한 정보들이 나오는 질문이거든. 그리고 이 질문이 왜 좋다고 생각하냐면요. 이런 질문은 소윤 씨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듣고 싶어서일 수도 있지만 내가 뭔가를 질문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로 대답하는가를 통해서도 이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많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들이 너를 보통 어떻게 봐? 이런 이야기는 그 친구들이랑 어떤 식으로 대화하는 사람인지도 알 수 있고 사실 그게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한 순전한 뻥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 그 대답을 정했는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가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근데 적응 잘 해요? 이런데? 저요? 어휴 지긋지긋해. 적응을 잘한다 뭐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 본다. 이거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이거 왜 물어보는 걸까요 정말. 그리고 문제는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열 씨는 적응을 잘 못하고 계세요. 지금 피골이 상접했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소윤 씨 같은 분 멘탈 개셀 것 같아. 적응 졸라 잘할 것 같아. 그리고 원래 계시던 분들보다 조금 템포가 빠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번 화를 하면서 우열 씨의 이 여우짓 시점에서 염세적으로 리뷰를 하는 것을 오늘 안 할 줄 알았는데 여기 또 나오게 되네요. 이게 바로 지난 회부터 계속 이어지던 우열 씨의 꺼드럭에서 비롯된 발언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인기도 많고 조금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잘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너 은근히 좀 친해. 너는 다른 사람들이랑 약간 다른 거 나 알고 있어.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지난 회부터 네가 보여, 내가 보여, 나 알겠어. 이 얘기랑 거의 일맥상통한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는 여우끼리 만나면 주구장창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우열 씨는 마치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 마냥 너도 이미 알겠지만 저기 있는 사람들이랑 너는 좀 계열이 다르잖아. 그래서 뭐 적응 잘할 것 같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적응 잘할 거냐고 왜 물어봤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꺼드럭이죠. 사실 적응이랑 이거랑 아무 상관없어. 그냥 우열 씨가 나는 사람 파악을 잘한다. 나 좀 친다. 이거를 보여주는 그냥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윤 씨도 그걸 알아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템포가 빨라서? 이렇게 받아치죠. 이게 지금 기싸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싸움을 하면서 아, 너 정도 레벨이면 나랑 대화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관계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너 인정. 약간 이렇게. 그래서 유경 씨랑 되게 대조적이죠. 유경 씨는 지난 데이트 때 내가 보여? 막 이럴 때 아, 나 전혀 안 보여. 나 모르겠어. 막 이랬잖아요. 근데 소윤 씨한테는 그런 조심성도 없어요. 어차피 소윤 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스펙상으로 소윤 씨가 더 똑부러지고 뭔가 더 많은 걸 이룬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잘 선택했네. 나 좀 친다. 약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전 다 잘 맞춰요. 막 이러는데 뭐 놀랄 게 하나도 없죠. 이게 사실 소윤 씨가 좋아서 하는 말도 아닐 거예요. 왜냐면 우열 씨가 먼저 성공을 했고 소윤 씨가 완전히 되돌려줬거든. 네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오기가 이제 붙는 겁니다. 빠르면 뭐 맞추면 되죠. 저는 다 잘 맞춰요. 모든 건 오케이. 모든 것은 괜찮아. 이게 또 나왔죠. 우열 씨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유경 씨 카풀할 때 기억을 되살려보면 그렇게까지 여유가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규리 씨 등장하자마자 막 동공 지진이 일어나는 거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러고 나서 공교롭게 막 아프기까지 했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까지 우열 씨가 모든 것은 오케이인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지금 무리하는 겁니다. 이 핑퐁 싸움을 어떻게든 즐거운 무승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도 일단은 누나로 시작할까? 이분은 테토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60개의 사람 같아요. 초식남이 있으면 육식남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말하는 것도 그렇고 누나로 시작할까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60개가 맞는 것 같아. 보통 연상은 연하라도 그래도 연하로 안 느껴지는 걸 선호하거든요. 왜냐면 여자로서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분도 여자니까 뭐 있겠지만 어쨌든 저런 식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누나라고 부르게 하면서 시작하는 여자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 그래서 이분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무슨 새끼 같은 게 있지 않는 이상 저런 식으로 남자 꼬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윤 씨가 센스가 있고 주도권을 넘기지 않으면서도 여성스러운 내숭으로 여성스럽게 끝내는 그런 스킬이 있는 건 알겠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우열 씨를 반하게 할 수 있는 한 방이 있는지는 지금까지는 솔직히 좀 모르겠지 않아요? 기특하네. 기트? 좋은 건가? 그래, 소윤 씨는 테토녀라고 하기는 조금 뭔가 안 맞아. 육식녀가 맞아. 이 기특하다고 하는 것도 그런 느낌이야. 근데 지금 한 가지 우열 씨가 흔들리긴 하네요. 저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적어도 여기서 못 만났기 때문에 지금 약간 여기서 기선제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태까지 너무 모든 것은 오케이, 모든 것은 맞추는 사람 이렇게 자기가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기특 좋은 건가? 이러면서 약간 다소 짜게 식어가는 반응밖에는 보일 수가 없네요. 이거는 본인 꾀에 본인이 넘어갔어요. 지금 다 맞춘다고 했기 때문에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기특이라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도 신선할 수는 있겠지만 우열 씨가 은근히 그렇게까지 본인을 웃도는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할 것만 같은 리액션을 지금 여기서 보이기 때문에 이 둘이 체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진짜 그렇게 될지 좀 의문이네요. 티키타카가 연상이랑 좀 더 잘 되는 느낌? 그래 지금 역대급 티키타카야. 이나 씨는 역대급 티키타카라고 하는데 티키타카는 맞아. 근데 거기에 이성적인 관심이나 떨림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티키타카는 기가 막히게 했어. 우열 씨가 연상이랑 티키타카가 좀 더 잘 되는 느낌이라고 했는데 이전에 만났던 연상이랑 그랬었을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규리 씨랑 별로 티키타카 되는 느낌이 아니에요. 오히려 유경 씨랑 그 나이 또래에 귀엽게 티키타카가 잘 되는 느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걸 싫어하는 것 같아. 애매한 거. 뭐 아니면 더 해야 돼. 상여자네요. 이 우열 씨가 여러 사람한테 사근사근 모두 플러팅을 날리는 편인데 애매한 거 싫고 뭐 아니면 도라면 앞으로 우열 씨는 대가리가 터질 것 같은데요. 소윤 씨가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방송적인 그림 때문에 이 여자랑 뭔가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해. 근데 이 여자는 내가 한 개를 던지면 두세 개를 던지는 여자야. 게다가 뭐 아니면 도여야만 해.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밀당 게임을 계속하면서 소윤 씨랑 어떻게 지낼지가 관건이네요. 계속 설사병 나는 거 아닐까요? 이제 좀 알 것 같아? 너를? 또 알 것 같아, 뭐 보이네, 뭐 3번 보면 될 것 같아, 또 막 이딴 얘기 하죠. 지겨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알겠어, 보이는 거 잘 알겠고, 근데 그만 좀 데이트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 울고 있나 봐. 유경 씨는 그 사이에 우리가 보지 못한 뭔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울 일이 있나 싶어. 그냥 본인이 착각했던 걸 깨달으면서 충격받은 거. 되게 즐겁게 행복하게 카풀을 했지만 저녁밥을 하는 동안 귤이랑 같이 들어올 것 같은 그 불안한 예감 있잖아요. 그 불안함이 너무 못 견딜 것 같아서 지레 겁을 먹고 우열 씨를 차단을 하려고 하는데 우열 씨는 또 아프고 막 이러니까, 게다가 아까 제가 집요하게 자꾸 생각하는 그 카풀 있잖아요. 그 카풀을 약속한 게 아니었는데 유경 씨가 약속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모든 여러 가지가 유경 씨 입장에서는 되게 못 참는 그런 상황이었던 게 아닐까.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될 것 같아.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울 일이야. 지금 안 그래도 영화 보고 잘 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혼자 난리야. 아니 그냥 끝났다고 다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아니 대체 시작도 안 했는데 뭘 끝났다고 정리한다는 거야. 아무것도 시작조차 하지 않았어. 왜 이러세요? 왜 이러는 거야? 이게 제가 아까 말하지만 어린 여자들의 이 자기 감정에 빠지는 게 어마무시하다니까요. 이게 지금 현실이 다 왜곡되고 있어. 이게 뭐 우리가 못 본 게 있지 않는 이상 지금 유경 씨랑은 나쁠 게 딱히 없어. 뭐가 어긋나고 있는데 규리가 더 어긋나고 있어. 너무 금방 좋아했어요. 그러지 말걸. 내가 너무 좋아해버렸다, 그러지 말걸 이러는데 정말 답답해 죽겠네. 이게 어리니까 뭐 어쩔 수 없다는 거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좀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내가 너무 좋아해버렸어. 그러지 말걸. 근데 지금 뭐 여기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 어차피 이 안에서 찌그락빠그락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열 씨를 정말 포기할 건가요? 안 할 거잖아. 포기가 안 될 거라고. 지금 고작 반나절 만에 지금 포기가 안 돼갖고 엉엉 울고 있는데 포기가 되겠냐고.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충격받은 거 막 착각한 거 이런 걸 다 빼고 그냥 현실을 보라고, 오늘을 보란 말이야. 아무것도 딱히 나쁜 게 없어. 우열 씨가 무슨 규리 씨랑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아니잖아. 서은 씨가 규리 씨 노리고 있잖아. 그거를 지금 본인 감정에만 빠지지 말고 그렇게 옆에를 좀 둘러봐야 돼. 그러면 서은 씨는 뭐 바보냐고. 서은 씨도 어프로치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뭔가 또 새로운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은 지금 영화도 보러 가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열 씨한테 문자도 받았잖아. 근데 뭐가 문제인 거야? 이게 아까 카풀하면서 유경 씨가 배가 불렀다고 했는데 배가 불렀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로 우열 씨를 뺏겨봐야 그제서야 지금 정신을 차리겠어. 지금 자기 연민에 너무 빠져 있어. 특히 여자분들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걸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현실적인 객관적인 증거만 봐야지 자기 머릿속에서 막 슬펐던 거, 힘들었던 거, 오해했던 거, 실망했던 거 이런 거 다 뚫뚫 뭉쳐가지고 그거를 팩트라고 지금 믿고 있으니까 지금 이걸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미친 결론에 다다른 겁니다. 이라도 더 덮어두고 싶었어.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더 덮어두고 싶어. 덮어두는 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냥 잠깐 뚜껑을 덮어둔 거 아니야. 뭐 본인도 답을 알고 있어. 근데도 저렇게 울면서 나 너무 힘들어 이러는 거는 진짜 자기 연민입니다. 이게 어릴 때 잘 빠지게 되는데 여자분들은 어릴 때 이런 걸 빨리빨리 깨어나오지 못하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나는 솔로에서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런 여자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들은 지금 자기가 다 피해자예요. 근데 피해를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행동은 가해자 행동을 하고 있어. 근데 막 울어. 안 돼. 자기 연민이야. 아무것도 지금 슬퍼할 게 하나도 없어. 아무 나쁜 사인이 없다고. 정신 차려. 근데 또 나이가 어리잖아. 뭐 그럴 수 있어. 오늘까지만 울고 이제는 울면 안 된다고요. 진짜 미워. 밉다 진짜 나도. 뭐가 미운 거야? 지금 설사병 걸려가지고 얼굴 수척해진 거밖에 없어. 회사까지 제끼고 데려다 줬더니 문제도 안 왔어. 지금 우열 씨가 유경 씨가 더 미울 수도 있어요. 일요일에 영화 보러 가자 해야겠다. 이거 봐. 이거 그냥 자기 감정이랑 자기 연민에 잠깐 빠졌다가 나온 거라니까. 이거 진짜로 잊을 생각 없었어. 갑자기 영화를 보러 가자는 걸로 연결이 된다고? 민주 얘기를 귀뚱으로 들었어. 이 여자들이면 대충 알지 않아요? 저 마음을? 김이나 씨도 여자니까 아는 것 같아. 이거 오늘 못 보냅니다. 근데 당연히 보낼 줄 알았나 봐. 저게 저렇게 절절 울고 난리를 쳤는데 그렇게 아침에 쌩 해놓고 갑자기 문자를 어떻게 보내요? 나 같아도 오늘은 안 보내겠어. 아침에 그렇게 인사도 씹고 나가가지고 지금 보내면 미친 사람이야. 게다가 민주랑의 대화에서 저는 결론을 어떻게 내렸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제 더 이상 너무 먼저 달려가지 않고 좀 천천히 가야겠다 억지로. 그렇지만 난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느꼈거든요. 그리고 유경 씨가 앞으로도 티가 엄청 날 거야. 그러니까 뭐 안 보내도 됩니다. 뭐 문자 좀 안 보냈다고 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님이 작은 거여서. 감사합니다. 저걸 봤어. 그렇게 울면서 다짐을 하고서 또 이 슬리퍼 준 거에 또 짜게 식어서 돌아가는 것 좀 봐. 아이고 저렇게 마음이 여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 정신을 좀 차려요. 지금 누가 봐도 슬리퍼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대잖아. 제가 이거 리뷰할 때부터 봤는데 이게 남자 거는 보라색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열 씨가 신고 있는 건 여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규리 씨한테 주는 건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그냥 줄 수도 있는 거야. 뭐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이거 유경 씨도 여초 사회에 너무 있다 보니까 남자들과의 접점이 거의 없나? 이거 뭐라고 이거 가지고 의미를 둬.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규리 씨는 좀 쿨하게 잘 대하네요. 규리 씨도 나름대로 이제 이를 악물고 유경 씨와 비슷한 마음의 변화를 겪지 않았을까 해요. 유경 씨는 이렇게 울면서 카메라에 잡혔지만 규리 씨는 그날 분노의 아침 출근길에 엄청나게 마음을 다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을 놔볼까요? 이 예고에서 규리 씨가 우리 이제 말을 놔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상대가 제발 우열 씨가 아니길 빕니다. 왜 괜히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게 소윤 씨가 말을 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띄고 그러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우리도 말을 놓을까요? 그런 것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면 또 패가 까이는 거거든. 그러지만 않길 바랍니다. 가시밭길도 다 걸어가 보자. 그래 이 녀석아 그만 좀 찔찔 짜고 가시밭길도 다 걸어가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유경 씨가 정말 답답한 게 저렇게 생겼으면요 그냥 어떤 밀당도 없이 오빠 나랑 놀자, 오빠 나 오빠 좋아 이렇게 해도 웬만한 남자들이 넘어옵니다. 그냥 당당하게 해도 돼. 솔직히 말해서 우열 씨가 연상을 되게 선호하잖아요. 근데 유경 씨 정도의 얼굴이면 연하건 뭐건 괜찮을 수 있어 솔직히.
그리고 이분이 지금 미친 발광을 하고 있다는 거를 우열 씨는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연하같이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뭐 규리 언니가 옆에 앉고 막 실내와주고 이거 하나에 무슨 이렇게 짜게식을 이릅니까? 근데 저 나이 때는 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그랬어. 이렇게 또 수상하고 쓸데없이 긴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전개가 되게 빨라서 어떤 특정한 컨셉이 없이 그냥 제가 느끼는 바를 리액션을 했습니다. 문제는 한 8시간 후에 6화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시간은 새벽 2시입니다. 겁나 졸려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입을 틀어막을 수가 없어서 리뷰가 지금 내 생각엔 리뷰가 한 2시간 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입을 제가 싸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얼른 입을 닫고 가능한 빨리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투척할 수 있도록 빨리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다음 영상 정도는 정상적인 타이밍에 올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 안 그래도 수상한 핫꽃 채널에 시청률조차 폭망한 이 방송을 이렇게 거북이처럼 리뷰를 했다가는 그 짓꼴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수상하게 작은 채널에 쓸데없이 굉장히 긴 영상을 징글징글 봐주고 계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금까지 듣고 계신 좀비 같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꼭 부끄러워 마시고 제발 구독을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이미 하신 분들은 제발 뭐라도 좀 눌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